하나가 되자. 안녕하세요. 진보 매체를 후원하는 개념 있는 밴드 모비딕 보컬 이시영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8월 초에 선보일 모비딕 3집 앨범에 들어있는 통일의 노래 화해입니다. 현재 굿펀딩.net에서 모비딕 3집 후원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모비딕 새 앨범의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연경의 아프리다 청춘이다.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늘 서울은 대낮에 호우주의보가 내렸었거든요. 다른 지역들은 좀 비가 이렇게까지 안 오는 것 같던데 어떻게 비 피해들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좀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활기차게 지내고 오늘 또 이렇게 방송을 왔는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지난주 방송하고 벌써 또 한 주가 지났다는 게 저는 이제 이렇게 일주일이 일요일에서 일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에서 화요일로 제 좀 라이프 스타일이 맞춰져 가는, 예, 방송에 좀 제 삶이 맞춰져 가는 것 같은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뭐 얼마나 하지는 않았지만 방송이라는 것도 자기의 되게 이 민낯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가서 제 또 이렇게 나왔던 라디오 내용 듣고 있다 보면 한편으로 너무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이럴 때는 좀 내가 그래도 이렇게도 얘기하네 이러면서 대견할 때도 있고 뭔가 이 방송을 제 스스로 들으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데 좀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 방송이 나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듣는 청취자분들과 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그냥 제 생각을 혼자 활동할 때 이렇게 막 얘기하던 것과 실제로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청취자분들하고 공감을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참 쉽지는 않다.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돌아보는 이런 계기가 돼서 저에게는 많은 성장의 시간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청춘이라는 라디오를 통해서 저도 성장하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같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또 방송 시작해 보겠고요. 우리 국민TV 일구어 가시느라 정말 고생하시고 또 저희 아프리카 청춘이다의 거의 이제는 메인 MC로 등극하고 계시는 김효지 PD님 오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PD님 또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저야 뭐 그냥 잘 지냈습니다. 예. 예, 아시다시피. 예, 피디님도 방송 이제 주로 엔지니어도 하시지만 저랑은 네. 또 이렇게 같이 방송 진행도 하고 하시는데 좀 소감이 어떠세요? 그동안 하셨던 방송 소감이? 소감이랄 게 뭐 됐습니까? 그냥 멍하죠, 사실. 멍하세요? 정신없고 네. 별 이렇게 머릿속에 하얀 채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방송을 할 깜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청년이니까 같이 이런저런 수다 떨어보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좀 긴장도 많이 되고 네. 방송 다 하고 나면은 좀 지치더라고요. 네, 그렇죠. 대단한 걸 한 거 아닌데도. 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끝내고 나면은 약간 이렇게 기운이 빠지는 게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지인들한테서 너는 목소리는 좀 아닌 거 알지 않냐. 혀도 짧고. 피디님 목소리 좋으신데? 아니에요. 혀도 짧고 제가 또 이게 고질적인 비염 때문에. 저도요. 네. 저도.
좀 거북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해가지고 이제 빨리. 친한 친구분들이신가 보네요. 친한 솔직한 애들이라서 맞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어떻게 들어봤는데 네. 목소리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PD님 목소리가 다행히 너무 좋아서 참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그 또 방송 정상근 씨 모셨을 때 네, PD님이 네. 평상시 방송과는 달리 엄청난 드립을 쳐주시면서 PD님의 이렇게 본색을 많이 드러내 주셨는데 네. 좀 그동안 얼마나 얌전하시느라고 답답하셨을까 뭐 이런 좀 생각도 답답해요. 사실. 네. 좀 막 좀 까대야 되는데 네. 이게 막 까대는 것도 네. 이 방송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또 방송을 접하는 그 자세에 여유가 깃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저는 아직 그건 아니고. 예. 좀 그걸 맞장구 쳐줄 수 있는 분, 오늘 아마 게스트님이 PD님과 좀 그런 맞장구 잘 쳐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면서 오늘 그 오프닝 멘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매번. 오프닝 멘트. 방송을 우리 PD님께서 오프닝 멘트 너무 좋지 않아요, 청취자 여러분? 아니, 근데 이거 제가, 기억나는 한 구절을 한번 적어본 건데, 네. 적어보고 이제 방송 들어와서 보니까, 눈이 더 가더라고요. 적을 때보다. 이게 이제, 제가 썼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네. 위대한 사람은 시간을 창조해 나아가고, 범상한 사람은 시간에 실려간다. 한가한 사람이란 시간과 마주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이다. 이 한가한 사람, 이 한가한 거를 좀 예찬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위대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거, 한가한 사람. 가만히 있어도 되는 사람. 예, 한가위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옛날에 인상 깊게 읽었던 건데, 이 구절, 이 들으시면은, 귀 익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생각하기론 짐작컨대 아마 피천득 선생님 수필집에서들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많이 접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원래 그 윤호영 선생, 윤호영 선생 그 방망이 깎던 노인 그 수필가시죠. 그분이 쓰신 비원의 가을이라는 수필에 나와요. 이분이 어디서 유명한 경구를 인용한 것인지 그건 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네. 아무튼 비원의 가을이라는 수필에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가을에 비원에 간 거예요. 창덕궁 후원이요. 갔는데 가서 거닐고 산책을 하면서 느낀 생각들, 이런 소소한 감상들을 적어 놓은 거죠. 거기에 이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 아까 왜 피천득 선생 얘기 왜 했냐면은, 피천득 선생이랑 되게 친해요. 친구예요. 두 분이. 또 두 분 다 비원을 좋아하시는데, 이 비원의 가을이라는 수필의 소재가 된 그 비원 방문 때, 우연히 피천득 선생을 만난 거죠. 윤호영 선생이 산책하다가 그래서 금화가 저기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금화라는 게 이제 피천득 선생 호죠, 호. 그 어머니를 각별히 사랑했죠. 피 선생께서 어머니가 가야금을 잘 타셨대요. 그래서 그 사랑을 담아서 아는 아동할 때 아자죠. 그래서 아호를 그렇게 지었다죠. 그래서 금화가 왔다, 금화를 만났다, 이런 식으로. 멋있게, 호로 불러요, 호로. 그렇게 쓴 게 이제 비원의 가을이란 수필인데, 피천득 선생이 자기의 수필에다가 또 이 윤호영 선생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인연 있잖아요. 수필집 인연. 인연이라는 수필이 제일 대표작이라서 아마 그 수필집의 제목을 인연으로 단 것 같은데 거기에 치옹이라는 제목의 수필이 있어요. 치옹. 그거는 윤호영 선생의 호예요. 그러네요. 치옹은 호네요. 치옹이라는 제목으로 수필을 쓰는데 이 구절을 거기에서 또 써먹으시죠. 그래서 피천득 선생의 책에 담긴 어떤 풍미랄까? 이런 거는 아주 막 치열하고 고답하고 이렇다기보다는 조금 유유자적하고, 여백을 좀 찾으려는 그런 시도, 그런 감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진짜로 멋있는 거는 한가할 수 있는 사람, 한가한 사람이라는 거보다는 엄밀하게 한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거를 진짜
바라서 이렇게 쓴 거 아닌가 싶어요. 아, 네. 네, 한번 써봤어요. 다들 너무 바쁘시니까. 예.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지금 PD님의 네. 또 마음을 정말 담고 있는 멘트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어쨌든 국민TV 읽어 가시느라고 정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고생들 하고 계신데 PD님도 처음에 만났을 때 정말 이렇게 엄청 귀엽고 이런 외모셨는데 제가 요즘 좀 많이 귀여웠다고요? 이렇게 조금 피곤해 보이셔서 예. 근데 이거 읽어가시는 거는 네. 조합원들이죠. 조합원들이 저희들의 고용주 아니시겠습니까? 네. 예, 김 선배 출연료도 주시고. 예. 예. 우리 여기 네. 계신 분들 고생 많다는 거 네. 이런 거 이제 좀 알아주셨으면 어쨌든 한가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얘기 나왔으니까 네. 제가 한 가지 저의 에피소드 또 하나 말해볼까요? 네. 이 수필집 2년이라는 책 한 번씩 안 들춰보신 분들 없을 것 같아요. 네, 읽어봤어요. 어렸을 때. 네. 예, 고등학교 때 읽었던 것 같아요. 중고딩 때의 감성의 보고 예. 아니었습니까 예. 또. 그쵸. 이게 뭐 황순원 소나기 뭐 이런 예. 거 얘기하지만은 글쎄요 그거에 비등비등할 것 같아요. 피천도 선생 수필 저는 중학교 때 3학년 때쯤인가 종로에 가가지고 서점 구경하다가 이 책을 사려야 산 게 아니고 그냥 이래저래 구경하다가 샀어요. 샀는데 양장본이었어요. 양장본. 이 두꺼운 표지에 양장본도 있나요? 양장본이 있죠. 지금은 다시 나오나요? 아무튼 그 양장본을 샀는데 뭐 그때 뭐 이거 읽는다고 얼마나 뭐 이렇게 처음 딱 한 번 읽으면 느낌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근데 어찌된 건지 계속 자꾸 조금씩 읽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때뿐만이 아니고 이제 20살 넘어서도 좀 애독서, 필독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네. 책이. 표지가 되게 예뻤어요. 예. 지금 나오는 것도 디자인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 2년이라고 세로로 한자로 딱 담백하게 예, 써 저 있고 그걸 본 것 같아요. 진주족의 사진 박혀 있는 그 표지죠. 네. 보통 그 겉표지 자체는 그냥 치워버리시고 보관하시는 책 사셔가지고 이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거 다 껴놨었어요. 아무튼 뭐 엄청 사랑하게 됐죠 책을. 아무 때나 시간 나면은 읽고 싶으면 아무 데나 펴서 읽는 그런 책이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메모도 막 해놓게 되더라고요. 읽으면서 생각나는 구절에 관한 어떤 감상이랄까 이런 것들 뭐 그때 떠오른 아이디어 막 메모도 해놓고 저한테는 이 예사롭지 않은 책이 된 거예요. 근데 대학교 가가지고 술을 먹고 또 가끔씩 이 책을 들고 다녔어요. 오며 가며 펼쳐 읽으려고. 일단 이 책만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술을 먹고서는 제가 인천이었거든요, 집이. 우리 또 인천인의 발 삼화고속 있지 않겠습니까? 삼화고속을 한 12시 30분에서 1시 사이에 타보신 분들은 그 정취를 아실 거예요. 그 차 안에 술 냄새가 나요. 진짜. 예. 까만 비닐봉투가 항상 비치되어 있었는데 요즘 모르겠네요. 요즘도 비치되어 있다고 요즘도 제가 비치되어 얼마 있어요? 전에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아, 정말요? 네, 진짜 아직도 반갑다. 비치되어 갑자기 왜 이렇게 반갑죠? 거기다 토하라고 해놓은 네. 거잖아요. 그 피디님 같은 분들이 한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 놓고 내린 거예요, 이 책을. 책을.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다음날 사마고속 회사를 갔죠. 그 책 찾으러 갔죠. 당연히 없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도 붙잡고 물어보고 한 반나절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들어오는 차들 다 막 뭐라고 하는데 그냥 올라타가지고 다짜고짜 이렇게 둘러봐도 없어요. 못 찾았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서점을 다 뒤졌는데 2년이라는 책은 당연히 그때도 출판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많이 있는데 양장본은 없는 거예요. 네, 양장본은 양장본 없는 거예요. 다 뒤진 것 같아요. 서울에서 이 종로통의 대형 서점뿐만이 아니고 뭐 좀 생각 떠올릴 수 있는 조금이라도 큰 서점은 다 간 것 같은데 양장본이 없어가지고 샘터사에 전화를 했죠. 네, 전화를 했어요.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잃어버렸다. 근데 양장본이 없더라. 근데 나는 꼭 양장본을 갖고 싶다. 이 보급판 말고.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랬더니 공장에 한번 알아보시겠다는 거예요. 공장에 진짜로 알아보시고 저한테 며칠 있다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3권이 남아있더라. 공장에 3권이. 다행이네요. 네, 3권을 다 갖고 왔다. 좀 오실 수 있냐? 그래서 바로
택시 타고 갔죠. 네. 학생인데 돈도 없는데 가서 샘터사에 갔더니 처음 들어가 본 거였거든요. 샘터사가 대학로에 있는 샘터사 지나는 많이 가보시지만 안에 들어가 보시지는 네. 않잖아요. 잘. 그럼요. 좀 또 들어가 봤죠. 그 참에. 예,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라고 했더니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세 권을 그냥 주셨어요. 아, 그냥요? 값을 치르려고 했더니 저희가 더 감사하다고 예, 그 샘터사 전기 간행물 뭐 등등등등 한 보따리를 같이 넣어서 예. 주셨죠. 세 권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갖고 있었는데 또 마냥 갖고 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소중하다 싶은 분들한테 한 권씩 선물로 드렸는데 누구한테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예. 그 중에 한 명은 뭐 어느 여학생 아니었을까? 헐, 세 권 다 여학생들한테 드렸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피디님. 어른도 계신 것 같고 아무튼 그랬어요. 아무튼 그런 추억이 있어요. 이거 아까 이 오프닝을 적을 때는 생각해내지 못한 것들이 막 마구 떠오르는. 예. 그때 그냥 이 문구가 딱 떠올랐었는데 얘기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예, 추억이 예. 그런 또 추억 지금 우리 나이 때는 흔치 않은 추억인데 그런 추억은 좀 예. 꼬로하죠. 그거 가지러. 근데 예. 피디님 참 제가 방송을 같이 하면서 느끼지만 예. 다양한 이런 매력을 갖고 계세요. 오늘은 또 이렇게 문학 소년의 감성에 한껏 다중인격. 젖으셔가지고 도로시. 저는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지난 주말에 약간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오늘 저희가 또 수다를 좀 떨다 보니까 저도 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주말에 그 강원도의 청년참여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열린 이렇게 멘토를 불러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한 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뭐 제가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 뭐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나서야 되고 막 하면서 소위 이제 그런 교육을 하고 왔죠. 하면서 뭐 멘토는 필요 없다. 멘토를 걷어차버려라 이런 혜민 스님의 말씀을 하고 잘했다 이러면서 뿌듯해하면서 왔는데 글쎄 그 터미널에서 제가 서울행 버스인 줄 알고 탄 게 거꾸로 가는 강원도 강릉 버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정선에 다 와가서요. 그 사실을 알고 정선에 내려가지고 제가 졸지에 본의 아니게 지난주 제가 또 정상근 씨 모셔가지고 여행 관련 얘기 했었는데 제가 일요일날 복에 넘치게도 정선에 간 김에 여행 좀 하고자 해서 돌아다니셨어요, 정선을? 네, 좀 놀다 왔어요. 어떠세요? 오장폭포 갔다가 거기서 레일바이크 타고 왔었거든요. 혼자요? 아니요. 누구랑 가셨어요? 남학생이랑 그 가셨어요? 멘토로 된 친구 2명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보다 어린 남자 후배 2명을 이야. 데리고 왔었는데 3명이 다 바보같이 이제 잘못 버스를 탄 거죠. 바보 같은 게 아니죠.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 친구들은. 뭐 이렇게 순수하게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 두 분은 참고로 다 여자친구들이 있는 분인데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희 3명이 엄청 재밌게 레일바이크를 타고, 넘어왔는데 하여튼 저는 좀 그런 일이 처음이었어가지고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뭐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누군가는 이렇게 낭만적이다 막 이런 얘기도 올려주셨는데 어쨌든 덕분에 예상치 않았던 휴가를 제가 즐기고 와가지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기분 전환이 되셨겠네요. 네, 그 진짜 좋습니다. 여행이죠. 네, 그쵸? 진짜 오히려 예상치 않고 갔기 때문에 정말 기분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시간에 마주서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이 오프닝 멘트를 네. 제가 하고 왔어요. 시간에 이거를. 서셨다가 오시면서 바로 실려가신. 바로. 그러니까 월요일이 두렵더라고요. 네. 또 실려가야 될 시간들에. 그러니까 이 직장인들이 네, 이 네. 월요병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일요일 밤만 되면 좀 그렇잖아요. 개콘이 별로 안 개콘을, 웃기잖아요. 네, 이게 좀 보면서 우울하고. 이제 시간만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역설인가? 왜 이러지? 반어인가? 막 싶고. 그러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 또 올려주고 계세요. 네. 이 홍유리님, 네. 이 성함인지 아이디인지 단순 아이디인지 모르겠는데, 또 저를 격려해 주시고, 네. 제가 읽긴 좀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읽을까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예. 홍유리님이 올려주신 글이 제가 지금 안 보이죠? 왜? 새로 고침을 해도. 찾아보시는 동안, 예. 근데 이게 에센크인가요? 그럼 네, 검둥개? 에센크? 예, 뭐에 관한 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홍유리 님이 이건가 보군요 하고 2년 네. 책 예, 올려주셨는데 올려주셨네요. 제가 샀던 거, 이거 아니에요. 비슷한데, 예. 이 진주조개 그림이 여기 있는 건 맞는데, 네. 요 제가 가진 게 이거예요. 제가 예, 가진 이게 게. 아마 요즘 나오고 있는 걸 예, 거예요. 예. 제가 아닌 건 이 진주조개 그림이 있고, 이 바로 위에 세로로, 파란색 한자로 2년 이렇게 적혀 있고, 이거보다 더 담백해요. 예,
그건 누가 갖고 있을까? 그거 가진 사람은 그냥 쓱 버렸을까요? 잘 갖고 있으면 좋겠네요. 버리지 말고. 네, 별거 혹시라도 다 이 써놨는데. 방송을 세 분 중에 한 분이 듣고 계시다면 네. 잘 보관하셨다 여기 국민TV의 김효진 PD님에게로 좀 갖다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홍유리 님이 올려주신 글 찾았어요. 아, PD님에 대한 왕팬이신데요. 김효진, 캬! 포장보다 내용이 중요하죠. 말소리보다 말이 좋은 걸 어떡하라고. 게다가 목소리 괜찮은데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PD님 목소리 진짜, 좋으시다니까요. 아, 진짜 감개무량합니다, 진짜. 네. 예, 홍님이 저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네. 평소에도. 열혈 조합원을 예, 해주신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한번 이렇게 놀러 오시면은, 예, 참. 예, 대접을- 맛있는 음료수 예, 예. 대접해 드리는 걸로. 나는 사빠 형님. 예. 김 PD님 욕한 거 아니죠? 무슨 말씀이신지. 예. 예. 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처음에 약간 수다와 또 서로의 추억들,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한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얘기들 나눠봤는데요. 근데 진짜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 아세요? 한가할 수 있는 거요? 시간에 마주 설 수 있는 거? 저처럼 버스를 잘못 타신다거나. 글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을 빨리 맞춰놓는 거? 일을 빨리 맞추고 빨리 일찍 퇴근해가지고.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일은 하면 할수록 느는 거지 주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전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생각은 좀 했어요. 네. 이것도 요 며칠 떠오른 생각인데 네. 출퇴근 하잖아요. 특히 출근길에 뭐 저는 버스 타고 올 때도 있고 그냥 뭐 차 갖고 올 때도 있고 때때로 다른데 아무튼 가만히 있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멍 때리고 있는 순간. 잠깐이라도. 근데 가만히 한 불과 몇 분 안 있으면은 머릿속에 일하고 관련된 생각이 막 떠올라요. 그 좀 짐처럼 네. 막 부담스러운 거 있잖아요. 네. 다들 그러시겠죠. 그쵸.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 그때 할 거 아니니까 그 순간. 어차피 와서 맞닥뜨려서 해야 되니까. 꼭 해야 될 때 아니면은 그냥 내려놓는 거. 그것도 좀 한가해질 수 있는 순간적으로 예. 방법이 사실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무언가 엄청 이렇게 과도하게 많은 걸 강요받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피디님 말씀처럼 내려놓고 버리고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싹 잊어버리는 거. 예, 의도적으로 그런 걸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 채워져 있고 넘쳐나기 때문에 그럴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요일날 밤에 진짜 개콘에 몰입을 해서 열심히 웃다가 개콘이 끝나고서는 잠깐 또 그렇죠. 이제 괴롭죠. 개콘까지 끝났구나. 어떡하나. 잠깐 느꼈다가 또 잠은 잘 자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아니면 개콘 시간을 토요일로 옮기면 더 행복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콘의 효과를 KBS가 잘 발휘하려면 시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울한 마음에 좀 어떤 위안이 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개콘이 있어서 우리 그나마 그 우울할 수 있는 일요일 밤을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우리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 네. 그러면 한번 방송을 게스트님 옆에 와 계시는데요. 오늘 근데 어떤 얘기? 예. 좀 오늘, 대략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오늘 얘기는요. 저희가 이제 좀 대학생분들은 아마 여름방학 시작하신 지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됐을 거고요. 이제 또 중고등학생 분들은 좀 일주일 정도 됐을라나요? 방학들 하셨을까요? 이제 여름방학의 본격적인 시즌, 그리고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여름방학 특집에 맞춰가지고, 또 이제 요즘은 많은 대학생분들도 그렇고, 또 대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아르바이트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노동법 상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명 청년 알바 사전, 이건 몰랐죠? 라는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 오늘 게스트 분은 알바 얘기군요. 네, 알바가 꼭 알아야 될 노동법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최저임금 얘기하면서 한번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을 모셨는데, 또 이게 같은 단체 분을 모시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또 모셔도 될까? 하지만 이분이 엄청난 또 입담과 재미로 여러분에게 아마 정말 이렇게 유용한 상식들을 알려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오늘 좀 모셔봤고요. 예, 청년유니온의 안태호 노동상담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평상시와 다르게 오늘 조금 수다가 길어가지고 옆에서 좀 조용히 기다리시느라고 아마 많이 이렇게 심심하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너무 길었어요. 네. 네, 깜짝 놀란 건 네. 청취자가 있었구나.
아, 잠시만요. 댓글이 그, 우리, 정말 저기, 달렸어요. 우리, 네. 저기, 마이크가 안 열려 있었네요. 아예 저의 또 불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 안태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참 기다리게 하고 인사할 때 마이크를 꺼놓는 그 이렇게 세신데요? 대우를 셉니다. 해주셔서 이거 저랑 오늘 세요. 초면이신데 왜 만만치 그러시죠? 만만치 않아요. 예. 그 댓글 달리는 거 보고 놀랐어요. 제가 한 2번 우리 진행자님의 방송을 듣고 큰일 났다. 4시에서 6시 청취자분들이 주무시는 거 아닌가. 너무 EBS다라는 말을 네. 하다가 혼난 적이 있었는데 네. 오늘 댓글 달리는 거 보고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홍유리님, 네. 김 PD님이 알고 계신 분이 아닌가. 아니요, 진짜 목소리 몰라요. 좋아요, 짱짱. 저희 그렇게 댓글에 사람 심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거든요. 참고로 제가 처음 뵀는데 약간 게리 닮으셨습니다, 김 PD님. 게리요? 네. 저희는 누구 닮았다고 했더라, 내가? 처음에 뵀을 때, 누구 닮았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게리는 또 새로운 발견입니다. 약간 게리 느낌이 나십니다. 근데 홍유리님 기대하시고요. 나중에 네. 보이는 라디오 한번 하셔야겠네요. 저희 아프리카로도 생중계하면 보이는 라디오 바로 될 수는 있어요. 네. 제가 담당한 프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거 절대 안 합니다. 네. 게리, 근데 어떻게 생겼지? 전 모르는데. 모르세요? 네. 송지효와 그 러닝맨에서 엄청난 커플로 이렇게 런닝맨이요? 예. 유재석 나오는 거? 예. 거기 나와요? 거기 한번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진짜 닮았네요. 생각도 못 하고 네, 있었는데. 그것보다 오늘 주제가 이런 거죠. PD님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가 그 재밌는 TV를 못 보시는 게리가 누군지 모르시는 이런 현실. 벌써 어떤 시작하신 이런 것 폐해. 같아요. 오늘 지금 패단. 그럼 알바 패단. 노동사정 벌써 시작하신 것 같네요. 일단 전 제목은 못 듣고 왔어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알바 노동 사전을 들어서 예. 사전은 다 같이 만드는 거죠? 써보죠 지금부터. 예. 질문을 훌륭합니다. 예. 좀 뭐 하던 분이세요? 장난 아닌데요. 장난 아니에요. 저도 한 이분 깜짝 놀랐어요. 저 어디 강원도 산골에서 서울로 상경하셔가지고. 진행자님이 정선 가셨다고 하는데 저는 집이 조금 더 가면 태백이 고향입니다. 태백이 더 들어가나요? 더 동쪽인가요? 태백이 더 들어가요. 그렇구나. 더 시골이죠? 진행자님하고 연락을 했는데 정선에 가셨다 그래서 네. 드디어 이분이 도박을 시작하셨구나. 정선 맞아요. 카지노 정선 어디쯤 가면 네. 다 아무 차나 따라가면 카지노에서 만나잖아요. 네, 그죠? 거의 그렇다더라고요. 큰일 났다. 그 생각을 했는데 일정도 포기하고 가셨다길래. 근데 다행히 약간 모자란 거 정도로 그치고 여행을 즐기고 오셨다 그래서 만족했습니다. 이분 오늘 괜히 모신 것 같죠? 이렇게 느낌이 불길한데 어쨌든 네. 좀 본인 소개 조금 더 해주세요. 네. 네, 청년 유니온이라는 전에 나왔던 세대별 노동조합에서 노동상담 팀장으로 각종 일하다가 당하시는 부당한 일, 혹은 일하기 전에 당한 부당한 일, 끝나고 나서 남은 임금, 진보 용역이라고 불리죠. 떼인 돈 받아들이는 일을 하고 있는 진보 용역이. 노동상담팀장 안태호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좀 사시는 곳이나 뭐 나이나 뭐 그동안에 살아오신 이력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나이는 반인권적이라 바로 공개하고요. 33살. 네. 사는 곳은 서울시. 예. 얹혀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제가 안 내고 월세 25만 원씩을 부담하면서. 2명이 남자 네. 2명. 네, 남자라기보다는 짐승에 가까운 친구 하나를 같이 키우면서 사육하고 있군요. 서로 사육되고 있죠. 예. 그리고 그 친구 별명을 제가 지어줬어요. 파브르라고. 파브르? 방에서 그렇게 곤충이 나옵니다. 곱등이, 바퀴벌레. 너무 여름에 너무 더러운 얘기 하고 있나요? 남자분들이 삶에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던데요. 피디님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아니요. 제 방은 벌레 없는데. 그 친구를 세스코 드릴게요. 경비구역이더라고요. 제가 사는 건물. 그 친구를 그래요? 드리면 네. 그 친구는 아마 벌레를 몰고 벌레를 몰고 다니는. 그 친구는 파브르니까. 벌레를 부르는. 네. 진짜로 기르시는 거예요? 아니요. 배양을 해요, 거의. 기른다기보단 알들이 방에 넘쳐나고요.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는. 서랍장을 열면 알들이 그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벌레 알이요? 네. 그 발견을 할 수 있으세요? 보이세요? 청소할 때 발견했어요. 그 유물 탐사하듯이. 이분 청년유니온 소속 맞으세요, 이분? 선배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맞으세요? 그러게 저도 지금 금시초문인데 이런 것들이 제 좀 소개를 당황스럽고요. 하다 보니까 좀 저도 암울해지네요. 저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 상담을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네. 많이 걸려와요? 네, 전화나 어떨 뭐 때는 사연이? 정말 정신없이 걸려고요. 그리고 한 번 오면 또 그때 그치는 게 아니라 또 가서 대처하고 다시 전화 주시기도 하고. 뭐 오프라인 상담부터 요즘 페이스북, SNS 상담도 워낙 많이 오고요. 게다가 이게 또 제가 잘하다 보니까 입소문이 났는지 아름아름 또 쉬는 시간 없이 핸드폰으로 오더라고요.
안 웃어주면 제가 민망해지는데. 예, 일부러 안 웃은 거예요. 네. 민망하시라고. 그러라고. 그러면 하루에 평균 몇 건 정도 오세요, 상담이? 뭐 연평균으로 잡으면 뭐 하루에 전화는 한 3번 정도 오는 것 같고요. 근데 카페는 수시로 오는데 저희가 또 외주 응용을 부탁드려서 저희 자문노무사님한테 한 달에 5만 원 정도로 아주 저렴하게 쓰고 있어요. 예. 댓글이 예. 이제 네. 이 또 청년유니온의 전문가 나오셨다니까 올라왔어요. 공시생이라는 아이디 올려주셨는데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한번 들어보시죠. 위원장님, 편의점은 왜 식사를 폐기 지급하고 식사 지급이 잘 안 이루어지네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네. 밑에 남늘보님이 근무 시간이 짧은 경우는 식대를 지급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식대가 1시간 정도의 알바비와 비슷하기 때문에 알바비 줄이는 차원에서 식대를 안 주고 폐기품으로 먹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네. 이것도 벌써 상담이 설명하면- 올라왔나요? 네, 네. 즉석 상담 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상했습니다. 제가 뭐 증문즉답처럼. 아, 이분 정말. 네. 오늘 안태호의 증문즉답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제 안태호의 사전은- 증문즉답. 요즘 밀고 있는 신조어도 있어요. 차가운 노조 남자로서 찬호남의 증문즉답으로. 차가운 노조 남자요? 네. 네, 언젠가 대세가 이제 차도남은 끝나고 찬호남이 올 것이다. 예. 그래서 일단은 법적 근거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대까지 줄 법적 의무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폐기된 걸 준다. 그거는 정말 폐기되니까 그냥 주는 사장님이 욕하면 안 되죠. 생방송이죠. 녹음 방송인 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나쁜 분이시고요. 떼치해야 되는 거고 폐기된 남는 거 그냥 줄 뿐. 그리고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을 거예요. 편의점 정책에 따라. 이게 팩이라는 게 그러니까 유통기한 지난 거죠. 지난. 어차피 버려야 반품해야 되는 되는 거. 거. 네, 그걸 그냥 반품해야 주는 되는 거니까 것들. 네. 준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처분하는 거죠. 알바생한테.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기 뭐 하니까. 네. 줬다고 생색내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근로시간이 길건 작건 법적으로는 줄 의무가 없어요. 특히나 큰 직장 같은 데는 뭐 대기업이나 뭐 제조업 같은 데 강력하게 뭉쳐서 노조 같은 경우가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협상으로라도 식대부터 식사 시간까지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편의점 같은 데서 알바생이 그런 거 달라고 했다가는 다음 날부터 딴 친구를 찾겠죠. 워낙 약하고 법적으로는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전에 말한 것처럼 최저임금이 워낙 낮으니까 항상 이런 거 말하면 좀 암울해지더라고요. 즐겁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요. 암울한 현실이니까 어쩔 네. 수 없어요. 그대로 결론은 말씀드려야죠. 두 개요. 폐기물을 폐기해야 될 그 음식을 준 사장님은 나쁜 놈이다. 그리고 법적 의무가 없어서 지금 당장은 사장님이 안 줘도 할 말이 없다. 근로계약을 쓸 때 시작할 때 좀 확실하게 해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로계약 단계 그러니까 네. 알바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좀 하고 네. 시작을 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때로는 편의점 학생한테 저희 조합원이 직접 페이스북에 제보도 한 사건이었는데 청년유니온 조합원께서 예.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구겨진 거 어디서 누구의 과실인지도 모르는데 유통기한 지난 걸 올려놓습니다. 이거 누구누구 씨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 4,860원 버는 그 알바생이 사거나 유통기한 지난 걸 먹거나 반품 처리를 해서 자기 돈으로 메꿔넣거나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죠. 사업주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알바생들이 그런 것까지 해요? 편의점 알바생들이? 속이 까라면 까야 되는 게 현실이라 더 슬픈 거죠.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있었던 서산에 있는 피자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 사업주한테 성폭력까지 당하고 그 사진 촬영을 협박을 당하다가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고 혼자 목숨을 끊으신 분이 계셨는데 성폭력이요? 예. 네. 그거 진짜 개새끼다 그거는. 네.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냥 바로 어떻게 좀 해도 몇 달 전에 되는데. 대법원에서 그분이 감형이 됐어요. 왜요? 뭐 형법상 어쩔 수 없는 법리긴 한데 어쨌거나 새로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따지다 보니 뭐 이러저러 해서 감형까지 돼서 좀 공부는 사긴 샀었죠. 근데 그런 게 노동에 대한 인식이 워낙 없다 보니 그리고 특히나 편의점에 누가 보호를 해주겠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런 방송이 나온 게 아프리카 청춘이다? 아프리카죠. 네. 아프리카 청춘이다. 네, 아프리카 청춘이다. 네. 청년들이 워낙 힘들고 아프다 보니 이제는 경험 쌓기나 용돈 벌기 아르바이트가 아닌 거죠. 생계형 내지는 빚 갚고. 예, 그래야 되니까 그만두라고 하는 게 무서우니까 철저한 의리이다 보니 편의점에서 그런 일까지 겪으면서도 게다가 어디 도움 청할 데도 없이 그런 일이 있었었죠. 예. 근데 우리 국민TV 네. 편성에 그런 방송이 있어요. 안진걸 선생님 네. 나오시는 네. 을 아차차.
근데 거기서 편의점주분들 나오셔가지고 네. 하시는 얘기 들어보면은 그분들도 진짜 너무 그럼요. 네, 짠해요. 그건 맞아요. 짠한데, 참, 그거를 다 듣는 저로서는 이 편의점주 이 나쁜,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네. 어떻게 가려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나쁜 건 일부일 수밖에 없고요. 결국 큰 구조 문제일 텐데 편의점주들이 그렇게 힘든 건 대기업이나 유통상가나 대기업 납품하는 그 본사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수익 구조를 가져가서 그렇죠. 하다못해 프랜차이즈 업체, 뭐 카페든 아니면 식당이든 그런데 보면 인테리어비까지 쓸모없이 막 내고 그렇죠. 예. 그럼 더 약한 약자한테 자살들 하시고 없는 그러니까. 경우죠. 예. 그래서 유니온에서 활동했던 게 가맹점주들도 힘들다 사실. 우리는 모든 걸 가져가고 있는 1%. 그 사람들을 뭐 적이라면 적이고 아니면 그 사람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보통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주라고 마구 비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하고도 함께 해서 사업주하고 알바생이 같이 손을 모아서 힘을 내서 같은 목소리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요. 단순히 임금을 안 주고 혹은 그런 식으로 범죄까지 저지르면 일단 나쁜 사람이긴 하죠. 근데 그 이면에 착한 선량한 사업주들도 반드시 아픔이 있고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대기업, 재벌, 어떤 우리나라 1%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경제 구조, 인식의 모자람 등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전문적 얘기할 게 아니라 좀 깨알같이 사례로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의도하고는 달라졌네요. 예, 원래 방송이 네, 이런저런 딱 턴하면 되니까요. 네.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 편의점이다. 그럼 알바생들의 권익이라는 거는 그 본사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원래는 그래야 관리를 해주고 마땅한데. 본사에 직접 어필하고 네. 이렇게 해서 편의점주들이 조금 덜 부담스럽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그 비슷하게 미용실을 전에 청년유니온이 미용업 사례를 했었어요. 스태프들이 얼마나 힘든지 최저임금도 못 받고 하루 12시간 가까이 일하고 본사에 요청을 했었는데 본사 대답은 일관됐어요. 직영은 알아서 한다. 가맹점들은 우리 알바 아니다. 3번 동안 공문을 보내고 얘기를 해도 똑같았습니다. 가맹점은 아예 언급을 안 했어요. 모른다 이거죠. 개인사업자. 수익은 본인들이 다 가져가고 간판 한 번 걸고도 많은 자금을 받는데 모르겠다. 직영점은 알아서 잘할 테니 신경 꺼라.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제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미용실 아르바이트 같은 네. 분들 그리고 디자이너 선생님들 때로는 요즘에 더 힘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이면 그래도 네. 근무하기도 괜찮고 법도 최소한이지만 지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게 가맹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가맹 점주들은 본사에 떼이는 돈은 돈대로 많은데 알바생들에 대한 관리는 또 본사가 안 해주니까 이 2중 3중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예. 오늘 군대 간 조합원 있어요. 최군 지금 훈련받고 있을 텐데 진짜 사나이로 겁나서 소지품 검사하고 네. 있겠네요. 소지품. 지금 이 시간이면요? 그쵸, 줄 서는 거 그리고 제발 안전하게만 몸성하게 진짜 사나이 안 돼도 좋으니 했으면 좋겠고 그분이 편의점에서 일하신 분이었어요. 총 체불 임금이 8개월 동안 최저임금 못 받고 있어 제가 산정했을 때 210만 원. 사업주는 줄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 전화할 때마다 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사업주분이 뭐가 바쁘냐고 뭐 통화도 하고 저도 좀 화도 내고 했었는데 항상 전화할 때마다 그 편의점 그 현금통 소리 있죠. 캐시 소리. 그 잔금 동전 소리하고 따라랑 하는 소리가 들려서 본인도 3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뛰면서 3군데를 알바하는 식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분이 당장 210만 원 지급하려면 대출을 받던가 아니면 다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지급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한 100만 원 정도에서 합의를 보고 그래도 그분은 다 돌려받고 군 입대를 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힘드시더라고요. 사업주분들도 편의점주는. 예. 그쵸. 서로 이게 지금 다들 많이 이게 모두 힘든 사람들은 계속 힘들어지는 구조가 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청년 알바사전 이건 몰랐죠? 이 얘기 이제 오늘 찬오남 우리 안태호 팀장님께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이제 분위기 전환 겸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긱스의 플라이입니다. I just need your love 너가 필요해 I just need your love 너가 필요해 I just need your love 너 하나면 돼 게시판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어요. 아, 그런가요? 네. 피천득 때문이에요. 제 탓입니다. 아니, 저기, 에센크님,
예. PD가 문제구만. 피천득은 친일파로 널리 알려졌건만. 또 에센크님, 2년이란 작품에 빠질 일이 아니거늘. 멍청하도다. 좀 멍청해요, 제가. 좀 문제가 많은 놈인데. 예. 아유, 에센크님, 근데, 저보다 어른이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왜 멍청하다고 막 이렇게 대놓고, 아무리 제 멍청한 건 팩트입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이런 걸 감정 노동이라고 하죠. 그렇죠. 너무 이렇게 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피천득 얘기를 제가 괜히 했네요. 예, 그리고, 피천득 선생이 친일파였는지 아니었는지 여기서 꼭 파고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그분이 쓰신 글에 아름다운 대목이 있으면 거기서 그냥 그 자체로 아름다움 느끼면 되는 거 아닐까. 그 양반이 친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거를 다루는 자리는 따로 한번 마련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 있는 거여서 뭐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네. 근데 홍유리 님이 또 표지 올려주셨는데, 예.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예. 홍유리 님 왕팬이시군요. 네. 저 감사합니다. 노영동 이씨님, 댓글로 많이 뵙는 분인데, 예. 피천득의 친일 문제라면 조금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워딩 하나로 PD님에게 뭐라고 하는 건 보기 좀 싫습니다. 사실관계는 밝히면 되는 것이고요. 잘 나가는 공중파, 지상파, 라디오 프로는 전문 작가가 4명이 달라붙어요. 진짜요? 몰랐어요. 되게 그래요? 좋다. 되게 편하겠다. 지금 국민TV의 현실을 좀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하네요. 어떤 문제에 대한 지적은 누구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사람 자체를 공격하지는 말아주세요. 우리 방송은 또 이 같은 조합원, 같은 식구들끼리 만들고 들어주고 다 하잖아요. 그 대부분 출연해주시는 분들도 같은 식구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여느 방송하고 좀 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PD, 기자,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이 욕을 먹을 땐 먹어야죠. 그리고 때로는 이유 없이 좀 손가락질 받고, 좀 광대처럼, 이러는 경우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너무 이렇게 불시해, 갑자기. 이 피천득, 친일. 이거는 좀. 그러나 에센크님의 말씀도 귀담아 듣겠고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 하는데, 네. 남늘보님께서 전국의 편의점 중 30% 정도는 점주가 월 100만 원도 수입이 안 되는 곳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일하는 알바생들이 민원을 요청하시면 어떻게 해결을 해주시나요? 보통 알바비는 본사와는 법적으로 무관하기 때문에 점주 책임이 100%라고 하던데요. 등등 질문을 올려주시고 계세요. 네. 이런 맥락도 좀 염두에 두시고 네. 설명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얘기해 주시면서.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청년 알바 노동 사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아마 주변에 다니시다 보면 아르바이트를 이젠 더 이상 청년들만 하지 않는 걸 많이 보실 거예요. 요즘 패스트푸드점 가시면 저보다 나이 많아 보이시는 분들이 오히려 예전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해야 되는 자리를 차지하고 알바하시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해서 사실 청년층 위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청년만의 얘기는 아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 오늘 이 방송 얘기들이 좀 많은 분들에게 도움도 되고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말씀으로 오늘 또 본격적인 방송 이어가 보겠는데요. 우리 안태호 네. 팀장님, 오늘 청년 알바 사전 좀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 건지 대략적인 네. 목차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목차에 앞서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네. 일단 특정 업종이나 업체, 편의점 이거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한테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이러하다 정도를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정 업체가 예시로 나왔던 것 같고 당연히 아까 사례로 든 것처럼 210만 원 체불임금 중에 사장님도 힘드니 100만 원의 합의볼 여지는 여전히 있다.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큰 문제로 봐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일하는 사람이 알아야 될 오늘 들었죠? 알바사전. 알바사전. 네, 알바사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흐름을 먼저 크게 말씀드리면 보통 청년이 혹은 요즘에는 장년이나 노인분들께서도 예. 많이 파트타이머로 또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일을 할 때 알아야 될 걸 시간순으로 좀 알려드리고자 해요. 예. 먼저 일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일을 시작할 때 뭘 준비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를 쓴다. 이런 걸 알아야 될 것 같고 이게 1번이라고 네. 보면 되겠습니까? 첫째. 1번이 예. 근로계약서. 그리고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네. 최저임금. 그리고 2번은 그러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임금을 받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돈을 받을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고 언제 받아야 되고 어떻게 받아야 되고 임금은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볼 거고요. 결국 돈에 관해서. 둘째. 예. 2번이 임금. 예. 자, 돈을 받았으면 이제 떠나야 됩니다. 피디님처럼 장시간 노동에 주말까지 일하면 힘들어져요. 피천득의 인연에 대해서 논란에 휩싸이면 할 능력을 잃어요. 면역력이 약해진 거죠. 많이 쉬셨으면 더 초연하셨을 텐데. 그래서 다음 3번은 휴게 시간, 예. 연차, 주휴일 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아주 하고요. 귀에 쏙쏙 들어오네 오늘. 아니 근데 네. 아니 그 1번 얘기로 그러면 가는 거죠. 이 첫째 항목 이야기로. 네네 목차를 쭉 네. 훑고 네. 1번으로 나서 돌아가야죠. 하나씩. 가서 알바하는데 사장님한테 근로계약서 쓰자고 해요? 뭐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아 죄송합니다. 나중에 그 부분이 되면 그에 대한 디테일한 요령까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3번이 이제 휴게 시간. 예. 네, 연차든 이제 여름 기간, 휴가 기간이니까. 그리고 4번 정도가, 알바도 이제 4대 보험이 가능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 장기간 일하진 않을 테니까 뭐 실업급여 복잡한 거 지금 설명드릴 시간이 없을 거고, 산재 정도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일이 끝날 때 해고하고 퇴직금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피디님이 중간에 말씀하셨다가 지금 네. 완전 까인 질문부터 해볼까요? 까다기보다는 게시판에서 까이고 스튜디오에서 까이고. 제가 잠깐 괜찮습니다. 양쪽에서 그냥 양해를 양해를 구하신 거 구한 거죠, 맞죠? 제가. 네. 예. 그럼 아까 피디님 질문처럼 알바생들이 사실 네. 그 정규직도 아니고요. 네.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럼 어떻게 요구를 하고 써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일단 기본 진리가 있어요. 일을 하는 척장에 첫발 디디는 순간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써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혼자 100장 쓰면 안 되고 한 부씩 근로자한테도 나눠줘야 돼요. 이건 편의점이건 카페건 불법 도박 사업장이건 정성 카지노 직원이건 뭐 합법적인 도박장이건 혹은 불법 체류 근로자건 무조건 반드시 적용되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알바생들이 많이 하는 카페, 편의점 당연하겠죠.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가서 얘기해요. 전화도 많이 오고. 근로계약서 거의 안 씁니다, 사실. 제가 어디 강연을 가서도 물어보면 이 중에서 임금을 받아본 사람 손들라고 하면 대부분 손들어요. 그 중에서 사무직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다니신 분들도 근로계약서 안 쓰신 분은 굉장히 많아요. 놀라운 건 진보적인 단체에 있다는 시민단체 쪽도 안 쓰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내가 사업주야? 라고 월급을 분명히 주고 지시 감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인드 있고요. 인식이 그냥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 근로계약 써야 됩니다. 근데 청소년들은 사장님들한테 말하는 스킬이라거나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우월하죠. 경험도 많고 그분들한테 말을 하기가 힘들어해요. 청소년뿐만 아니고 청년들도 그렇죠. 청년도 그래요. 많죠. 네. 네. 민망하고 일단 의뢰 입장이고 네. 모욕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사장님 근데 근로계약서는 안 써요? 그러면 웃으면서 얘기하죠. 하하 웃으면서 얘 좀 봐라 근로계약서 쓰래. 나 못 믿어? 뭐 이런 거부터 유별난에 들어왔다. 우리는 그런 거 안 써요. 딴 데 알아보세요. 하면 바로 섭죽죠. 네.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나중에 그래서 근로계약이 끝나고 나서 그것만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형벌은 세요. 얼마나 돼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과태료가 아니라 물론 실제는 벌금? 좀 약한데 법 규정은 500만 원 이하까지 벌금형을 내릴 수 있어요. 이게 과태료나 아니면 전기세 늦게 냈다고 그 과태료 붙는 이런 게 아니라 국가의 기본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나라에서 형사처벌을 재산형으로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것 중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위반은 법 위반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관행으로. 안 지켜도 되는 거. 지키면 착한 사람. 그게 아니라 분명히 법이죠. 그래서 안 지키고 500만 원 이하 벌금 받는 사람을 정확히 전과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대 범죄임에도 게다가 생경 범죄죠. 근데도 막 어기고 있어서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거 근로계약서 써야 된다. 그게 사업장 규모 상관없고요. 사장님 인상 좋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써야 되는 거 하나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되고 청소년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어요. 엄마가 나 일하는 것 때문에 알아야 된다. 실제 엄마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죠. 근데 뭐 하는지 불안해하고 뭐 집에서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근로계약서 보여드려야 된다.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냥 써주시기도 하고 보통 청년들도 팁이군요, 팁. 네, 네. 말하기 쉽죠.
사장님 못 믿는 게 아니라 이런 건 확실히 해야 된다고 들어서 제가 좀 소심해서 한번 써주십사. 혹은 학원에 냈는데 뭐 지금 국가 뭐 장학생 이런 것도 있고 게다가 학원 같은 거 취업비 지원 이런 게 있어요. 뭐 그런데 제출하게 근로계약서 한 번만 써주십사. 근로장학생들이 뭐 이런 거 좀 치시면 되겠네. 네, 적당하게. 그래서 이거 좀 써주십사. 네. 라고 하면 사장님이 약식으로라도 써줄 거고. 그래서 안 쓰는 이유는 첫 판부터 장난질을 하겠다는 거죠. 나중에 입증이 어렵고. 그러니까 사업주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에서 벌까지 내리는 거죠. 안 지켰을 때는. 그래서 네. 그러면 근로계약서도요. 표준 계약서가 있잖아요. 네. 이게 이상한 계약서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계약서. 예, 표준 근로계약에 꼭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이 좀 몇 가지 있다면 소개를 해주세요.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임금이 일단 들어가야 되고요. 임금 금액. 네. 예. 그거는 시급으로 적시가 돼요? 아니면은 월급으로 해도 월급으로? 되고요. 시급으로 예. 해도 되고요. 그건 적기 나름이란 말씀이죠. 네. 예. 그래서 임금, 근로기준법 제17조 1항에 있습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연차 휴가, 그리고 주휴일 이렇게 네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중에서 서면으로 쓸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임금의 구성 항목,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가족수당, 상여비, 뭐 식대, 기본급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 항목이 있어야 되고 계산 방법, 그리고 지급 방법. 뭐 이게 모두의 마블, 부루마블처럼 그런 화폐로 주면 안 되겠죠. 지급 방법, 계산 방법 당연히 있어야 되고. 부루마블. 네. 반드시 꼭 그건 들어가야 되고 서면으로 혼자 100장 가지고 사장님 책상 서랍에 있으면 안 돼요. 근로자한테 주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민TV는 다 작성하셨겠죠. 아유, 다 작성했죠. 네. 안 하는 네, 곳이 작성하셨답니다. 많더라고요. 네. 역시 믿음직한 조합원들이 믿는 신뢰의 국민TV입니다. 네. 저희 조합원 가입해 주셨어요? 제가 팀장님?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라 아, 제가 방송 끝나고 다음 달에 가입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시간 순으로 보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고요. 네. 아,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들어가도 될까요? 네네네. 근로계약서에 있다고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M 모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M 모 박스에서 네. 알바생이 직접 제보 왔어요. 메가박스. 아, 그런가요? 아, M 메가박스, 박스에서 M 뭐 또 있나요? 뭐 네. 없죠? 없어요. 네. 메가박스. 시원하게. 아니니까. 네, 예. 메가박스에서 예. 그분들이 그 사회경험 일천한 학생들한테 예. 근로계약서 뒷 조항에 이상한 걸 더 넣습니다. 불공정 약관 같은 거죠. 불공정 약관을 맨 넣었다고요? 뒤쪽에 이렇게 씁니다. 입사 후 3일 안에 퇴직하는 경우는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만둘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3일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아, 거기에 그런 사인을 걸 하잖아요. 정말 뻔뻔스럽게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계약서에? 네. 그리고 일주일 안에 퇴직하는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임금의 반만 지급한다. 그거를, 이거는 그 구속력이 법적- 있어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아. 근로기준법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일하는 사람, 갑에 대항하는 의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1차적 목표라서 아니, 왜 법적으로 무효인 걸 왜 그렇게 써놔요? 대신에 뻔뻔스럽게? 압박하든 되겠죠. 그리고 그거조차 없는 데는 더 심한 경우 많아요. 한 달 일하면 보름 정도는 월급을 지급 안 해요. 다음 달. 그러니까 한 달 30일 일하면 15일분을 주는 거죠. 15일분은 6개월을 채웠을 때 줍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보증금처럼. 지금 메가박스가 지금도 그래요? 메가박스는 그때 제보된 근로계약서가 그랬고 첫날 다르게 설명을 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보증금 제도는 주로 네. 학원에 많아요. 예. 학원에. 학원 강사들한테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학원 강사 처음 할 때 네. 이런 일 겪었어요. 열흘치를 안 주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계약하러 왔을 때 말을 안 해요. 근데 안 들어오니까 왜 안 들어오냐 했더니 아 제가 그때 말씀 안 드렸어요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이제 물론 이런 이유가 그런 게 있죠. 알바나 이런 파트타임 일들이 금방 그만두니까 이직도 많고 금방 무책임하게 그만두니까 생기는 간을 좀 보겠다, 당신. 네, 뭐 이 친구를 잡아두기 위한 어떤 이제 협박용 같은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불법까지 그렇죠. 잘가면서 하는 건 문제가 있죠. 내지는 진짜. 돈도 주기 싫고. 아,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러다가 만약에 잘 헤어지면 다행인데 안 좋게 헤어질 경우, 안 좋게 그만둘 경우는 그런 돈을 다 떼이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리고 더러워서 그냥 가고. 네. 그리고 저당 네. 잡혀놨기 때문에 그 보증금으로 돼 있는데 임금 때문에 말을 더 잘 들을 수밖에 없죠. 원래 제 시간에 줘야 되는데 저거 안 주면 어떡해? 일단 들어서라도 6개월 채우고 그 기간 안에는 말을 잘 들을 수밖에 그러게. 없게 되는 맞아요, 거죠. 맞아. 그래서 그분들 뭐 한 80에서 100만 원 받으면 80만 원을 치면 월급을 보증금처럼 말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10에 70 받아요. 이렇게.
뭐 10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임금 보증금 제도를 사업주들은 항상 보면 감탄해요, 제가. 너무 창의적이라서. 창조경제. 맞아. 창조경제. 창조경제가 예. 역시 그러게요. 모든 사장님들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항상. 그러면은, 근데 메가박스 그런 데는, 뭐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고, 확인 안 해봤으니까. 근데, 네. 진짜 나쁘다, 그죠? 일단 돈을 가능으로 그렇게 많이 벌면서. 돼 있었죠. 그리고 알바생을 직고용하면 될 텐데, 파트타이머, 뭐, 굳이. 메가박스가 전부 파는 맥쿼리가 투자한 데죠? 그 들어가 있는 데죠? 맥쿼리 그랬어요? 돈 들어가 그래요? 있는. 예. 몰랐어요. 그 영화로 메가박스가 맥쿼리가 맞을 거예요. 예. 아, 근데 그렇게 돈도 많고, 그거 3일. 네. 그러니까요. 그럼 얼마 된다고 코 묻은 돈을 그렇게. 그럼 그런 네. 약관을 보거나, 그런 임금 보증금, 이 창조적인 그 시스템 같은 거를 네. 접한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냥 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냥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 항상 일하시는 분들한테 최선의 이익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돈이 필요해서 갔는데 그만둘 순 없잖아요. 뭐, 말이야 쉽게 할 수 있죠. 그런 데라면 나쁜 데니 그만두고 딴 데 찾으세요. 딴 데는 뭐 좋은 데 장담할 수 있나요? 일단 하셔야 되고, 문제가 생기거나 일을 그만뒀을 때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원래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당장 줘야 되는데, 받을 필요가 있을 때 나중에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알고 계시고, 지금 당장은 일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그러면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의 전제도 아까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해 주신 근로계약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증명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내지는, 정황만으로도 그래요. 원래 매달 100만 원씩 받는데 첫 달만 이상하게 85만 원을 받았다. 그건 왜 그러냐. 똑같이 일한 시간이 있는데.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나중에 증명은 가능할 거고. 그렇다고 당장 일이 바빠서 내가 반값을 못 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15만 원 때문에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사자한테는. 그래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으니 그때도 도움을 드리겠으니 일단 일하시고 받을 수 있다는 것만 잘 유념해 두시라. 근로계약서의 그 조항은 무효고 당신 사인이 들어있어도 전혀 효력이 없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근데 이 법적으로 물론 이런 장치를 이제 스스로 잘 챙겨야겠죠. 네. 사실 또 이제 김 선배 또 별명이 알바 천국이셨다고 하셨지만 저도 알바를 나름대로 네. 안 해본 거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좀 많이 해봤는데 이런 경험이 있었죠. 경기도 부천에서 어느 식당에서 음식점에서 알바를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는데 이 사장님이 체납을 하는 거예요. 한 2달을. 근데 그 전부터 꽤나 오래 하고 방학만 되면은 가서 좀 도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인연을 좀 오래 맺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뭉개는 거예요. 그렇죠. 2달, 3달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전 진짜 돈이 필요해서 했어요, 그때. 네.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지. 그랬는데 조금 좀 양스러운 아저씨였어요. 장사가 잘 안 됐나요? 장사가 잘 됐어요. 제가 지금 이름 대면 다들 아실 겁니다. 부천에 뭐뭐뭐 하면은 아직도 성업 중입니다. 사장님 바뀌었을지 모르죠. 그 사장님한테 하소연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굉장히 등치가 크시고, 생활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아유. 부천에서. 그런데 와이프가 굉장히 그 사모님이 억척이신 분이셨거든요. 저를 무척이나 이뻐하셨어요. 이 사장님이 그 사모님 앞에선 꿈쩍을 못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근데 체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모님도 결국 나쁜 사람인 건데 막 도박하고 허튼데 돈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런데 막 다닌 것 같아요. 예. 갔다 오신 거죠. 이 사장님이 그런데 돈을 탕진하고 하니까는 거의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려고 마음 먹었으면 줄 수 있었겠지만 좀만 기다려. 이 인간 막 사모님 맨날 이 썩을 놈 욕하며 그러면서도 같이 안 주고 그러던 어느 날 찜질방에 갔는데 이 사장님이 이 내연녀와 찜질방에서 노닥거리는 걸 제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총체적 난국이. 정말 총체적 난국이네요. 당당하게 앞으로 갔죠. 네. 정말 예의 바르게 인사했죠. 밝게. 아이고. 그 옆에서 뻘쭘해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 봐서 반갑습니다. 뭐 정말 밝게 인사하고 옆에 있는 내연녀 제가 딱 직감을 했죠. 왜냐면 같이 그 진동 안마기기에서 안마를 하면서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부부가 이게 참 연출하기 힘든 그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옆에 당황하는 그 내연녀를 향해서 인사했죠. 누구누구 사장님 가게 알바생입니다. 굉장히 당황하시고 얼마 있다가 체납 임금이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무슨 실제로는 참, 네. 법적 절차보다 네.
사적 구제가 그렇죠. 굉장히 효율적일 때가 예. 이거는 뭐 자력구제라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한데 네, 떼인 돈 받으려면 다들 뭐 딜을 캐야 되는 건가 이거 사장님 딜을. 흥신소에 맡기는 게 흥신소에 맡겨야 되네 진짜.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아 정말 네. 우리 또 PD님 또 남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또 경험을 또 하셨네요. 예. 드문 케이스죠.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네, 사장님 진짜 궁금합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 저는 뭐 잘 살고 있습니다. 한번 사장님. 찾아가 보세요. 사장님이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아, 진짜 되게 입이 근질근질하다고요. 어딘지 막 말하고 싶은데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목차에서 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 두 번째 주 전에 잠깐 최저임금을 저는 뭐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예. 올해 뭐 350원이나 올랐잖아요. 예. 350원이나 올랐죠? 예. 너무 황송해서 역시 우리 대통령 믿음직합니다. 350원이나 올라서 최저임금을 근데 간단하게 퀴즈를 내면 최저임금보다 법적으로 더 낮게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대답을 해야 낮게 할까요? 주면 PD님이? 안 되겠죠? 그러지 말라고 최저임금이라는. 근데 줄 수가 있습니다. 오, 예외 어떡해요? 사항이 있는데 뭐 감시단소직 근로자한테 그렇게 줄 수 있고 뭐 청년들한테 많이 있는 건 수습기간이란 이유로 최저임금 법에 나와 있어요. 수습기간은 뭐 최저임금의 90%까지 90%까지. 감액해서 줄 수 있다가 있었는데 작년 7월 1일 날 개정이 돼서 그때부터 7월 1일부터는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총 일하는 기간이 1년 미만이면 90%를 감액해서 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최저임금에서 한 푼도 깎지 말고 다 줘라라는 뜻이죠. 설명은 어려운데 법 취지는 이거요. 1년 또 안 쓸 거면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주지 마. 임금 깎지 마라는 좋은 취지의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편의점 알바를 뭐 이 두 달 동안 수습할 게 뭐 있어요? 카페 알바한테 보름도 기고 한 이틀 하면 되죠. 뭐 이틀 또 그냥 그리고 교육기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3개월, 6개월 하는 정도 그 정도 알바 첫 두 달 수습이라고 최저임금보다 낮게 준다고 하면 사장님 그런 거 이제 없어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네. 다 받으실 수 그러니까 있을 그 거예요. 사장님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 많죠. 네. 이런 그래서 거. 유니온에서 전에 지자체하고 교섭을 했을 때도 서울시하고 교섭을 할 때도 사업주에 대한 노동법 교육도 필요하다. 이분들도 그럼요. 선의인분들이 있고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다.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아니라 어디서 이렇게 들으신 거. 혹은 자영업자 같은 경우 아예 법인을 내오는 중소기업이 아니면 어디서 그런 자문을 얻겠어요. 그냥 옆에서도 하니까 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주에 대한 노동법 교육이 필요해서 일부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의지를 보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도. 그러니까 좀 이따가 여기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 이제 주유수당 관련한 것도 재작년에 그 청년유연 활동을 할 때 대부분의 커피 전문점들이 이제 주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거기 사장님들이 하신 얘기가 본사에서 프랜차이즈니까 자기들 교육을 할 때 노무사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노동법을. 근데 주유수당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교육을 시켜준 적이 없었다. 주휴수당이요? 예, 예. 아니, 네. 주휴수당 기름값 유류비 주는 주유 말고 주휴. 네. 요 좀 자세한 개념은 아마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렇게 본사에서 교육을 시킬 때도 듬성듬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장님들도 약간 피해자의 한 측면일 수도 그렇죠. 있어요. 제대로 안 네. 가르치기 때문에. 매도당하시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리스크 관리, 경영 관리 측면에도 노동법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다. 맞아요. 그럼 서로 좋은 거니까. 괜히 이렇게 제대로 안 하셨다가 네. 어마어마하게 또 그럼요. 벌금 엄청나게. 때려 맞으시고. 예. 네, 전국에 계신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고 계신 조합원 여러분들께 유니온은 분쟁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라 서로가 잘 되기 위한 상생과 연대의 뜻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근데. 예, 그럼요. 진짜. 네. 업주분들도 예. 잘하셔야 된다는 거. 실제로 예전에 나는 꼽살이다에 네. 전 진행자님이 전 위원장님으로 나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 제가 네, 그러고 그것 때문에 나서 PD님이 저를 이렇게 낚으셨다가. 그때 상담 전화가 폭주했는데 그 중에 사업주분이 전화가 와서 난 정말 직접요? 몰랐다. 얼마 정도를 주면 우리 알바생한테 정당한 대가를 주는 거냐. 뭐 이런 전화도 걸려온 적이 이게 있었고요. 정말 순기능입니다, 이거. 예.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와. 그래서 좋은 이미지는 김연경 전 대표 진행자님이 가져가시고 뒤치다거리는 제가 다 하고
잠을 못 잤어요. 전화가 너무 와서 그때는. 그때 아, 정말 그 엄청나셨죠? 방송에 그 여파가 예, 있었습니까? 여파. 네, 그 여파는 고스란히 저한테. 대단하네요. 그때 제가 이제 1기 위원장이 끝날 때쯤이었어요. 말미에 이제 제가 그 방송을 한 그 여파는 2기 위원장과 집행부를 다 떠안게 돼. 근데 그 덕분에 조합원도 사실 많이 늘고 엄청난 또 수혜를 받았죠. 여담이지만 심지어 뭐 핸드폰 사기, 주택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문의, 그리고 심한 건 마음속에 악마가 있는데 어떡하냐는 그 노동 상담이 아니라 그 내적 영혼의 상담, 엑소시스트 문의도 있었고요. 힘든 나날을 겪었습니다. 누구 덕분에. 그 남늘보님 댓글이 오늘 네. 유의미한 댓글 많이 주시는데 남늘보님께서 보통 업주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않는 이유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이니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수입이 적은 업주들은 근로계약서대로 하면 알바비에, 식대에, 휴식 시간에, 퇴직금에 4대 보험도 챙겨줘야 하기 때문에 보통 작성을 안 하죠. 맞습니다. 결국은 핵심은 그렇게 보면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사업주분들 힘들다는 건 당연히 인정하고 있는 거고 뭐 편의점 좀 특화돼서 사업주분들이 더 힘든 거죠.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210만 원 체불임금 우리가 그래도 110만 원을 또 포기하고 거기서 합의 본 것처럼 할 여진 남아 있는데 문제는 근로계약서는 애초에 시작이라는 거죠. 이게 편의점만이 아니라 어느 뭐 삼쥐전자 뭐 이런 게 삼성전자, LG전자 합쳐서 이런 대기업에 간다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에 간다거나 아니면 국민TV의 방송 작가로 채용이 된다거나 이럴 때도 기본적으로 얼마를 당신한테 주겠다라는 정당한 서로의 약속이니까 기본적으로 그건 써야 되고 안 썼을 때 문제가 서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분쟁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의에 호소하는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지만 나쁜 분들도 계세요. 내가 안 줄 것 같아서 그래? 라고 하면 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줄 거면 안 쓸 이유도 없으시죠? 예. 남늘보님은 왠지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좀 이렇게 추측도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런 문제 인식을 갖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럼요. 그래서 뭐 사실 어떻게 그 알바생들이 일하고 그들을 고용하는 관계에 얼마나 치밀하게 법을 적용하면 하겠습니까? 사실 한계가 있을 텐데 이런 관심 어린 마음으로 그런 건 좀 안 써주실 거라면은 이렇게 좀 따뜻하게 잘 좀 보살펴 주시고 좀 그 형식에 어긋나는 뒷돈도 좀 가끔 주시고 이렇게 뭐 생애 표시하면서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 제가 사업주분들하고도 상담을 많이 해요. 실제로 사업주분들이 요즘 애들 얘기하면서 이틀 일하고 간다. 일 엉망으로 해놓는다. 아니, 와가지고 하는 거 없다라는 얘기도 하고, 거짓말한다. 병원 갔는데 남친이랑 데이트하고 있는 거 걸렸다. 그런 말씀도 딱 걸렸구나. 많이 하시고. 그렇죠. 잘하는 거 아니죠. 잘하는 거 아닌데, 최소한 일하는 건 정도의 대가. 사업주분들한테도 많이 공감이 돼요. 특히 영산 사업주들은, 뭐 저도 같은 입장이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장, 직원 이런 걸 대립이나 갈등이 아니라, 불쌍한 청년들, 지금 일하는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권리가 어느 정도다. 아마 끝까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 것 같아요. 저는. 방금 팀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거시기 하네요. 모두가 힘든 이 상황. 그러니까요. 고용하시는 그분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르바이트생들 만나보면 아르바이트생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사장님이 더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그런 적 있죠. 요즘 알바생들이 더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참 서로가 힘든 건 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안해하고 정당한 권리인데도 요구할 수 없는 이게 정말 참 잘못된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많이 전화 받아봐도 기본적으로 다 착해요. 정말. 서로 그러니까 뭐 거기서 싸우지 않고 전화해서 나 어떻게 해요라고 물어보기도 하겠죠. 전화해보면 사장님 또 몰랐는데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꽤 있으시고요. 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좀 이제 노래 중간에 시험할 타임으로 노래 한 곡도 듣고 올까요? 예. 네. 하림의 여기보다 어딘가에 듣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그 청년 알바 사전, 이건 몰랐죠. 예, 열심히 또 우리 아르바이트생들이 알아야 될 노동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자기 소개와 또 이런 상담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다면 홍보 부탁드릴게요. 네, 청취자가 많이 늘었나 봅니다. 인사를 다시 드릴게요. 저는 청년유니온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 안태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갖 일하면서 부당한 일을 당하셨으면 02735-0262번, 02735-026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친절한 법률 서비스와 상처받은 영혼까지 위로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 책임질 수 있나요? 해볼게요. 책임까지는 735-0262. 네. 735-0262. 기억해 두시면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예. 이 업주분들도, 예. 어른들도, 예. 네, 그럴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무료입니다. 네, 전화 상담으로는 무료. 안태호 팀장님이 직접 아마 상담해 주실 거니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다 못 들으셨다면 혹은 또 들으면서 궁금하신 거 있다면 메모해 두셨다가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이어서 이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가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고요? 네, 예. 사실 사람이 나서 도서관에서 공부한 이유는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죠. 노동을 하는 이유는 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근데 임금 사례로 들어오는 것들 대부분이 결국 임금이에요. 돈 안 줬어요. 돈 늦게 줬어요. 돈을 적게 줬어요. 돈을 쌀로 줬어요. 이런 문제들인데 그에 대해서 원칙 4가지 정도만 반드시 알아야 될 원칙 4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그게 직접, 그리고 전액, 그리고 통화, 그리고 일정 기일입니다. 직접, 전액, 통화, 일정 기일. 직접이라는 거는 직전 통일이라고도 하죠. 수험가였는데 네. 직전 통일. 곧 통일이 돼야 되니까 하나씩 직접 이렇게 네. 사장님한테 직접 건네받아야 되는 네, 그렇죠. 이런 게 있죠. 남자친구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내가 일하는 월급이 남자친구한테 간다라고 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이걸 금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커플은 언제 깨질지 몰라요. 예. 팀장님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네. 예. 혹은 요즘 아빠 어디가에 나오는 윤우와 윤민수 씨가 네. TV에 나오죠. 만약에 윤우는 근로자는 아니에요. 어려서. 고용계약도 아니고. 근데 윤우가 직장인이라고 하면 윤우의 출연 죄송합니다. 윤우의 출연료는 윤우 통장으로 직접 넣어줘야 돼요. 윤민수 씨한테 아니라? 주면 근로기준법 43조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업주가 처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돈을 관리한다고 해도 윤우 통장에 꽂힌 걸 친권자인 윤민수 씨가 관리하는 거죠. 근데 직장인인데 엄마가 대신 받는다거나 우리 아이가 했는데 제가 한 일을 우리 아들한테 준다거나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저 미혼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라고 했는데 혹시나 인기가 떨어질까봐. 네, 그런 그래서- 관심 없는데 사람들은. 정말 근데 실제 사례로 있어요. 이게 웃겨 보이지만 예. 그 미용실 아주 예전이었는데 2010년, 11년 그때였는데 두 스텝이 같이 일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어느 날 갔더니 친구한테 네 월급 줬다. 근데 그 친구가 날랐으니 난 모른다. 친구한테 가서 받아라. 실제로 라고 하는 거 있구나. 있는데 노동부 신고하면 끝나는 거죠. 왜 친구한테 줬어요? 다시 주세요. 그거는 너무 쉬운 문제인 건가요? 신고만 그렇죠. 제대로 하시면. 아주 간단한 거죠. 일한 증거만 되면 월급 못 받은 거랑 월급을 줬다는 건 사장님이 증명해야죠. 그래서 계좌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입증 책임은 사업주한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받아야 되는 거 이제 네. 그냥 너무 쉬운 거니까 확실하게 아셨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직전 통일 중에 전액으로 줘야 됩니다. 이건 사례가 너무 많아요. 거의 임금체불로 들어오는 사례의 90%는 이거예요. 쉬운 예로 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에서 밤에 졸다가 양주를 돈 안 맞았어요. 누구 실수예요? 근무 시간에 졸다가 돈 안 맞았으니 그 근로자 실수는 확실하죠.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주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월급에서 까고 줄 수 없습니다. 일단 네, 법률 주고. 그렇죠. 나중에 민사상으로 청구하거나 과실 부분에서 달라고 하거나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 스크린 골프장에서 일하던 학생이 예.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라는 사장님 지시를 받고 차를 긁었어요. 그때도 한 1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사장님이 10만 원 네가 실수한 거니까 월급에서 까고 줄게. 이거 안 되죠. 나중에 과실 부담분에 대해서 민사로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법률 용어는 상계라고 하는데 상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계 금지를 떠나서 43조에서는 전액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바로 월급을 다 받으셨어요. 예, 일단 전액 다 줘야 되고. 그렇죠. 그 잘못한 거에 대한 그 쇼부는 나중에 봐라. 네. 따로 다른 절차로. 네. 아까 메가박스에서 또 그랬죠. 메가박스 학생이 근로계약서를 제보하기 전에 있었던 문제가
정산을 하게 돼 있어요. 로테이션으로 도는데 파견이라 그 티켓 끊는 데서 정산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정도 규모가 되니 들어온 금액하고 뭐 영수증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정산이. 빵꾸가 나면 하루 일당이 3만 얼마 정도 되는데 그분이 2만 얼마까지 메꿔놓은 적이 있대요. 자기 돈을 메꿔놓는 거죠. 하루에 3만 얼마 버는 초과 수익이 나면 그거 주는 거 아닙니다. 회사가 가져가고요. 말 그대로 매일 월급을 까임을 당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전액불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래서 워낙 사례가 많아요. 각종 편법이 난무하네요, 네. 그냥. 약간 신종 범죄도 있어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 뭐예요? 상식으로 바코드는 예를 들어 음료수를 샀잖아요. 네. 다른 편의점에서 찍힐까요? 안 찍힐까요? OX. 그 편의점 음료수가 다른 편의점에서 옆에 미니스톱에서 산 게 밖에 있는 GS25에서 찍힌다 안 찍혀요. 찍힌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그걸 스마트폰으로도 찍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거를 다른 업종이면 안 돼요. 의류 매장 가서는 안 될 텐데 같은 편의점에서는 뭐 식음료수 뭐 그렇게 해서 찍히는데 네. 편의점에서 꽤 고가의 물건이 있었는데 아침에 알바생한테 찾아온 거죠. 이거 환불해달라. 그래서 영수증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이거 여기서 산 거 확실해. 내가 보여줄게. 이거 찍어봐. 안 찍히지? 안 찍히죠. 이거 찍어봐. 찍히지 해서 그럼 이거 맞으니까 빨리 돈으로 내놔라고 해서 그 손님은 현금화를 해갔어요. 현금화. 네. 알고 보니 그 바코드에는 첫 번째 바코드에는 장난을 해놓은 거죠. 안 찍히게. 그래서 그걸 훔쳤는지 주웠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샀는데 현금 필요해서 해갔는지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장님은 알바생한테 메꾸게 했어요. 나중에 돌려받으셨지만 뿐만 아니죠. 경북 구미시 인동동에 있는 PC방. 디테일. 네. 거기에서 네. 한 청소년이 PC 100대 규모의 PC방에서 일을 했는데 야간에 청소하는 기간을 틈타서 돈통 채로 들고 갔죠. 범인이요? 네, 범인이 기다렸다가 청소할 동안. 네, 100만 원 정도 손실이 나고요. 하루 매출 그 정도. 그랬는데 사장님 그 돈을 알바생이 메꿔놓고 월급에서 깠죠. 그러니까 한 달을 공으로 일해 준 거고 CCTV에 범인 얼굴이 명확하게 찍혔어요. 근데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도 안 했습니다. 그거 받았으니까 손해 본 게 없으니까.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전액불 위반에 너무 당연히 한 거고. 예. 사실 그렇게 되면 강제 근로를 할 수 있는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입법 취지에 의해서 임금은 생계 보장형이라 당연히 반드시 전액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예. 실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민사로 사업주가 청구하는 거고. 뭐 저희 300만 원짜리 DSLR 카메라 손괴를 했던 직원분이 페이스북으로 문의를 하기도 하셨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물어줘야 돼요. 본인 과실이 맞다면 비율 안에. 물론 뭐 주의를 확실히 했는지, 사용 교육을 했는지, 혹은 장시간 노동으로 해서 필요하게 한 사용자의 과실은 없는지에 따라서 최대한 깎을 수는 있겠지만, 뭐 분납을 한다던가 형태로 민사로는 변상을 해야 될 거고요. 대신에 월급에서는 단 한 푼도 바로 명백한 의사로 합의를 본 게 아니라면 전액 지불에 위반되니까 월급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네. 그럼요. 이 알바생들, 이 대학생 내지는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 알바하는데 진짜 돈을 급하게 융통해야 돼서 하는 경우 많거든요. 아까 네. 초반에 말씀해 주셨듯이 빚 갚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나오던 건 그대로 나와야 돼요. 네. 그래서 계획된 대로 빨리빨리 메꿀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그 다툼이 생겼을 때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인권하고 같은 네. 맥락으로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시간적 여유는 뚝 자르고 요것만 갖고 가라 이러면 당장 잘못하면은 다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데 그 진짜 중요한 정보가 네. 청년 청소년 중에 80만 원 월급 받고 본인이 혼자 독립생활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은 10만 원, 20만 원이면 거의 그렇죠. 생계가 그렇죠. 힘들 위기니까 그렇죠. 뭐 그런 취지의 법이기도 하고요. 네. 직전 통일 중에 전 제일 중요하고요. 예. 이 모든 건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형입니다. 생계형 범죄죠. 분명한 범죄고 지금 이거 우리 안 팀장님 자료 종이장 하나 없이 하고 계신 거를 청취자들이 보셔야 되는데 깜짝 놀라고 상담의 있어요. 달인이라는 게 예,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찬원함에- 머리에서 꺼내고 계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찬원함의 증문즉답 이어가겠습니다. 예. 네. 직전 중에 통입니다. 네. 통은 뭐 직접 간단한데 나오고. 통화가 뭐 전화 통화가 아니고요. 그 캐시, 현금, 옷가네 돈으로 줘라. 아까 말한 모대의 마블, 넷마블 그런 거 안 되죠. 그래서 뭐 쌀로 준다거나 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이런 거
있으면 모르겠지만 일단 현물로 줄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직접 당사자기도 한데 제가 이상한 데서 잠깐 일을 했을 때 한 달 반 정도 일했는데 어디요? 그거를 얘기해 주셔야 재밌을 것 같아요. 이상한 언론사였어요. 잠깐 거기서 일했는데 한 달 반 정도 일했을 때 월급을 대단한 걸로 받았어요. 자연산 민어로 받았습니다. 네, 활어로. 우리 사장님이 낚시 좀 하셨나봐요. 그래도 좋은 거 주셨네. 자연산. 임금은 돈으로 확실하게 주는 게 좋은 거지 싱싱할 필요는 없어요. 임금이. 돈은 그 자체로 싱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임금을 시급 얼마 이렇게 아니라 임금을 시가로 받은 거죠. 시가. 네, 임금이 이제 시가로 받았습니다. 추석 상여급으로는 산삼 막걸리 유통기한 지난 걸 받았고요. 야, 이거 위반이에요. 반드시 돈으로 줘야 되고요. 그거 드셨어요? 못 먹었어요. 민어 어떡하지? 혼자 독립했는데 어떻게 먹겠어요? 사장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거. 어? 차에 실어놓으라 그래서. 받았는데? 도로 가지고 가셨어요? 네, 그 불법 리베이트였고요. 그리고 야. 약간 좋은 기사를 써준다고 받는 거라. 아니, 그러니까는 저기 빨아주는 기사 쓰고 네. 예, 그 협찬 맞잖아요. 예. 기자들 뭐 어느 전문 언론사나 용어네요, 빨아준다. 이 전문 용어도 아니에요. 이거 이 정도 용어는 뭐 그럼요. 그렇게 하고 네. 들어온 건데 일상어죠. 그걸로 빨아준다. 퉁치려고 하셨는데 퉁치시지도 않고 도로 갖고 가신 결과적으로. 네. 저 양심도 없는 이상한 언론사 맞네요. 네, 그리고 저는 진짜 쩐다. 고결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차마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부하고. 대신 돈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좀 슬프네요. 그러면 팀장님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그 공공근로 하시는 어르신들 가끔 상품권으로 아, 절반은 현금, 절반은 상품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건 어떻게 돼요? 그 절반의 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충족 부분만큼을 부족한 부분만큼 다시 청구해서 받을 수 있고요. 판례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현금처럼 통용되는 상품권이라 할지라도 그 통합을 지급 원칙에 위반된다. 라고 해서 신세계 이런 거 네. 전문 용어로 짤 없다. 네, 짤 없다. 신세계 롯데백화점 현금하고 똑같고 뭐 해도 그거 필요 없다. 돈으로 줘라. 라고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공공근로 그렇게 받으신 분들 실제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다시 전화 주시면 임금 채권 소멸 시효 3년이니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만큼 다시 청구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735-0262번으로 전화 주시기 735-0262. 네. 예. 알겠습니다. 그 통 부분 민어. 참 이건 만행이네요. 이 사장님 진짜 그러시면 사장님이셨어요? 편집국장님이셨어요? 사장님이었습니다. 진짜 이 사장님씩이나 되셔가지고. 혹시 사장님이랑 팀장님 둘이 있었던 언론사는 아닌가요? 아니요. 부장 있었고요. 기자가 4명, 5명 됐어요. 그래도 있었네요, 좀 직원들이. 다만 이게 프리랜서라는 특수고용으로 해서 거의 그런 걸 유도를 하죠. 그 사장님이 좀 그래도 저기 하신 분이었으면요. 그 민어 어디 그렇죠. 식당 갖고 가서 그 회 좀 떠달라고 해서 같이 회식이라도 한번 하셔야지. 네. 본인이 꿀꺽하시면은 그건 아니죠. 아무리 자연산이라도. 뭐 지나고 나니까 좀 떳떳하긴 해요. 그조차도 안 받았다는 게 자랑을 하게 돼서. 그때는 손가락 빨면서. 그땐 정말 힘들었죠. 그 예. 민어 그 자연산 회 뜨고 매운탕도 하면 진짜. 한 3일은 버틸 텐데. 네, 진짜 비싸죠. 그래서 어쨌거나 먹고 저는 싶다 갑자기. 배고픈데요? 국내 최초로 월급을 시급이 아니라 시가로 받았다. 시가로 이런 받았다. 이런 예. 자랑 한번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럼 예. 직전 중에서 이제 직접 1년. 받고 예. 전액을 전액을 받아야 받고. 되고 통화로 네.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기불, 일정기불이라고 해서 예. 그 중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뭘 사고 싶었는지 연봉 3천 받으면 1월 1일 받아요, 12월 31일 받아요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런 거 없죠. 6개월에 한 번 줄 수 없고 분기마다 줄 수도 없고요. 2달에 한 번도 안 됩니다. 한 달에 2번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기 지급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반드시 줘야 됩니다. 아까 그 비슷한 맥락이죠. 생계형이니까 임금은 생활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반드시 한 번은 받아야 되고 그래서 뭐 3달 있다 준다. 뭐 2달 있다 준다. 이거는 임금 체불을 떠나서 일단 43조 위반에 해당하고요. 거기도 해당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보증금처럼 해놓는 거. 그건 전액불에 해당하는구나. 제가 자료가 없다 보니 이제 와서 드디어 횡설수설하네요. 아무튼 일정기일 네.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도급이나 파견업체가 그런 경우 많아요. 그 인력 소개처럼 해서 대학가에 그런 게 많은데 어디 등록을 해놓으면 그 업체가 다른 데 매칭을 해서 소개를 해주고 월급은 그 등록된 소개해준 알선 업체에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그 업체는 다른 데서 대금을 받아야 그 학생한테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한 달을 일했는데 이상하게 2달 후에 뭐 3달 후에 월급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 건 바로 43조 2항 위반으로 일정기일 지급 원칙에 위배되죠. 마찬가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그런 사례가 진짜 들어왔었는데 그 실장님인가? 저랑 카톡 친구가 됐어요. 전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45만 원이었나? 바로 즉시 지급한 사례도 있고요. 굳이 뭐 워낙에 사실관계가 명확하니까 굳이 시간을 끌고 게다가 책임은 사업주가 가서 노동부 출석해야 되는데 지급하고 마는 경우가 있죠. 많죠. 그렇게 끝나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지급 원칙은 사례와 네. 곁들어 다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직전 네. 통일. 예. 네. 직전 통일 진짜 직전 통일. 이건 진짜 쏠쏠한 정보. 예. 네. 네. 그거 몰랐어요. 근데 참 아무튼 가장 충격적인 건 민어하고 그다음에 윤우의 돈이 윤우 통장으로 찍힐까? 네. 윤민수 통장으로 찍힐까? 네.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 같은데. 네. 혹시 이 방송 MBC 관계자분들 들으신다면 정상에서 일단 그 둘은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도급관계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윤우가 하려면 청소년이 아니라 연소자보다 훨씬 어려서 그분을 채용 일단 안 되고요.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일을 시키려면 노동부 장관의 취직 인허증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청소년 근로는 좀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로계약도 대리할 수가 없고요, 부모님이. 대신에 임금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몰래 일하신 청소년들 전화하시면 받아드릴게요. 엄마한테 알까봐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임금에 대한 얘기까지 좀 해봤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남아 있는데 네. 약간 시간이 이제 저희가 네, 약간 속도 좀 짧으니까. 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세 번째 쉬는 시간에 네. 대한 얘기 해주세요. 아,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휴가철에. 네, 예. 쉬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딱 하나.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장 규모도 상관없어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보통 9시부터 6시에 일하죠. 보통 직장이. 그중에 9시부터 6시까지는 총 9시간인데 그중에 1시간 정도를 이 휴게 시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시간을 뭐 점심시간으로 쓸 수도 있고 나가서 네일 아트를 받을 수도 있는데 완전히 독립된 1시간의 시간을 줘야만 됩니다. 그 기준이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렇게 주게 돼 있는데 편의점 안 지키죠. 뭐 카페 잘 안 지키죠. 제가 안 그랬던 게 미용실 같은 경우 하루 12시간 가까이 일하고 주 5일 6일 일하는데 월급은 최저임금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도 지각비는 또 10분에 5,000원이에요. 지각비. 네. 그리고 정말 웃긴 사연 많아요. 누구나 사무실에 있는 커피 있죠. 자판기. 누구나 네. 뽑아먹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매니저 직급이 달라서 매니저가 있고 디자이너가 있고 원장이 있고 스텝이 있는데 스텝 있고. 그 중에 스텝만 그걸 뽑아먹을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손님도 뽑아먹는데 스텝들은 지각을 안 하면 좋아요 잘했어 이런 쿠폰을 찍어주고 그게 다 채워지면 그때 한 잔 뽑아먹을 수 있대요. 몇 개나 채워지면요? 개수까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진짜 대박인데? 뭐 거의 노예죠. 뭐 카스트 제도처럼 저 천민 취급이죠. 천민 단골 취급. 미용실 분위기를 한번 잘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스탠바이 시간이라 그래서 손님이 없어 보일까봐 쉬는 시간에 스텝은 12시간, 11시간 가까이 한 서 번도 있어야 되고. 못 앉아 있습니다. 문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아니 저가 자주 가는 단골 미용실이 있어요. 네. 이 머리 감겨주는 친구가 이제 한참 어린 이제 여학생이죠. 근데 몇 번 가니까 낯이 익으니까 머리를 감겨주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런 고충을 다 갖고 있겠죠. 네. 자긴 아무도 없었어요. 옆에. 네. 조용한 때였어요. 자긴 진짜 짜증나고 역겹고 진짜 좀 자괴감을 느끼는 게 이 이상하게 생긴 미니스커트 그렇죠. 이거 꼭 입히고 네. 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박승철이 유니폼을 강요할 거예요. 그래요? 네. 이렇게 사람들 들어눕기도 하고 거울 사방에 있어가지고 그러게. 자기 허벅다리 이렇게 네. 막 드러내는 거 괴로운데 죽어도 이거 입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입고 거기다가 이렇게 몸으로 써야 될 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빗자루 일도 해야 되고. 내가 뭐 치마를 쇼걸이냐 이거죠. 거기서 그러게. 마치 그 진열된 뭐 저기처럼 마치 그렇죠. 그렇게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너무 괴롭대요. 옷값도 장난 아니래요. 그날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 뭐 음. 그린이다고 하면 그린 쪽으로 맞춰서 또 예쁘게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옷값도 장난 아니게 든다고 하고. 유니폼을 입지 않으면 그렇게 옷이라도 맞춰 입어야 되고 그런 게 네, 있나 네, 봐요. 그래서 예쁘게 맞춰 입어야 되고 유니폼도 비용이 비싼데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사례로 박준 예.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성추행 혐의로 그쵸. 고소되고 추가 고소까지 되신 걸로 아는데 그분은 그러면 자기가 성추행하기 용이하려고 그런 옷을 입혔나 보네요. 그분 좀 그런 소문이 파다하다고 하더라고요. 성추행의 동인을 찾기 위해 스스로 네. 만들기 위해서 진짜 나쁜 짓인 것 같아요. 그거 네. 진짜로 나쁜 짓.
그냥 뭐 사업주라는 알량한 지위로 정말 자기 손녀뻘, 딸뻘 그것도 안 되는 여성들한테 그런 걸 한 거죠. 그 휴게 시간 얘기 나오다 했는데 휴게 시간은 완전히 독립돼야 돼요.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디 가던 잠깐 앉아서 전화만 받아. 그 앞에서 누구 오면 인사만 해, 쉬어. 그 시간은 절대적으로 근로 시간으로 됩니다. 그 법에도 나와 있고 판례도 나와 있고요. 쉬는 시간이라 그러면 진짜 친구랑 나가서 스탄판하고 PC방 가고 뭐 정말 커피 한잔 하고 담배 한 대 태우고. 네, 담배 한 대 태우고. 담배도 안 돼. 은행 들리고. 자유로워야 돼. 네. 족구 한 판 하고. 여성분들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뭐죠? 명찰 같은 거. 네. 강남 쪽에 하는 그런 것처럼 완전 나가서 커피 한잔 하고 친구랑 전화하고 올 수 있을 정도 아주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지휘 감독에서 벗어난 시간만 휴게 시간에 해당됩니다. 편의점에서 그 사례 많죠. 혼자 있다 보니 화장실 어떻게 가냐고 하니까 남학생한테 페트병 여기다 해결해 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편의점은 CCTV가 다 설치돼 있어요. 뭐 그런 사례도 많고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딱 적발이 됐던. 들어왔었고 그런 휴게 시간이 언제 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화장실은 어떻게 가요? 라고 했더니 페트병 내밀은 사람 휴게 시간을 안 준다는 거죠. 그런 보통 사람들한테. 아 진짜. 이거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고 휴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네요. 제일 중요한 거 주휴상을 아까 그걸 설명. 주휴상인지 주휴가 아니라 네, 주휴상을 쉬는 날이니까. 모든 근로자는 일주일에 한 번 쉴 수 있습니다. 이건 유급휴일이죠. 법정 유급휴일이 2개 있어요. 원래 총 3개인데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니까 2개라고 하면 하나는 주휴일이고요. 하나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5월 1일 이제 지났는데 그때는 유니온에서 직접 캠페인도 나갔었어요. 5월 1일 날. 편의점, 카페, 그리고 저는 주로 에뛰드 하우스나 이런 화장품 그쪽에 캠페인을 나갔는데 제가 여성 알바생들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일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5월 1일 날은 유급휴일이라 2배 내지는 2.5배까지 하루 일을 하면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알렸었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매주 해당되는 주휴 수당은 1+1 같은 거요. 일주를 15시간 이상 일을 할 때 일주에 결근이 없다면 예를 들어 뭐 술 먹고 안 나갔다거나 데이트가 있어서 병원 간다고 거짓말하고 결근한 게 아니라면 그 주에는 일요일날 집에서 런닝맨을 봐도 진짜 사나이를 보거나 무한도전을 봐도 하루치 임금은 그냥 나와야 됩니다. 그런 취지가 주휴일 1+1은 아니고 5+1 정도 되겠네요. 요건은 딱 2개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것. 뭐 토, 일 8시간씩 일해도 15시간 이상이죠. 네. 그리고 뭐 월화수목금 3시간씩 일해도 15시간 이상. 월수금 6시간 18시간이니까 뭐 이렇게 해도 당연히 주휴상은 받을 수 있어요. 주당 근로시간의 총합이 15시간이 이상 그리고 결근이 없을 것. 네. 네. 그 누구든 결근이 없이. 사업장 규모 상관없이 불법 도박장이라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노동법은 어디든 업종 형태 상관없이 보장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꼭 받아야 되고 그래서 좀 이슈를 탔던 게 재작년에 있었던 주휴상이었어요. 네. 카페벤의 대표적으로 보면 그때 공격적 마케팅 많이 했죠. 네. 뉴욕 진출한다. 한예슬 뭐 모델로 해서 마케팅 엄청 하고 지점 많이 늘렸어요. 뉴욕까지 간다고 하고. 근데 주휴수당 정말 2만 원, 3만 원 하는 청년들 알바비 떼먹으면서 그렇게 진출하려고 했었던 거죠. 체불임 금액이 200몇 억. 야. 206억이었나요? 뭐 그 정도 예상 체불에 그래서 기자회견도 하고 실시간 검색어 1위. 지금 진행자이신 김연경 전 대표님은 조선일보에도 실리고요. 야. 제가 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조선일보가 카페맨에 진짜 싫었더라고요. 문제 많았어요. 네, 그리고 정말 뭐 많았어요. 창업 유도, 부당한 창업 유도의 또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커피비는 알바생을 100% 도급이었어요. 100% 파견이었어요. 그래서 인력 도급업체죠. 인력 도급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협상, 그 이사님이었나요, 그때? 네. 이사님이랑 얘기를 해서 지금 약속까지 했고, 앞으로 지키겠다. 그런 성과를 이뤄냈죠. 요즘에도. 카페맨은 근데 왜 못 조작할까요? 카페베는 지금 많이 좋아졌나요? 가맹점이 많고요. 지금은 90% 지켜요. 같은데요. 이상한 꼼수를 부리긴 했었어요. 그 근무 테이블을 14.5시간으로 짜는 거죠. 법에 안 걸리게. 그러니까 꼼수를 부리는. 네, 근데 그 아마 포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오히려 그냥 주는 게 편하지. 알바생들을 14.5시간으로 세팅한다는 건 인사팀한테
아마 인사팀장이 사표 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매장이 안 굴러가죠. 그렇게 시간표를 짜면. 일단 숙련도도 인원이 떨어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도 인원이고 숙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주일에 14.5시간 일해서는 일도 낯설고 예.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좀 주고 그냥 쓰면 되는데 예. 그 돈을 아끼려고 뭐 그런 꼼수까지 부리는 행태가 제보가 왔었어요. 돈도 많은데 그거 더 아껴서 뭐 할까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그 궁금해요. 커피 한 잔 팔면 엄청 돈 많이 남는다는데. 네. 대한민국 사회 특유의 그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잘 인정 안 하는 인식이 아직도 먼 거죠. 보통 사람들이 원래 인건비나 노동자의 임금 같은 건 어떤 여건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치죠. 원래 돈이 없으면 사람 못 쓰는 거고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게 기본인데 그게 아니라 일은 돼야 되니 공짜로 와서 일해. 너 열정과 재주가 있으니 뭐 지난번에 아마 말씀하셨을 텐데 열정 착취페이 같은 거. 네. 너 재주 있고 능력 있고 하고 싶은 일이면 그냥 해. 돈 괜찮잖아. 뭐 이런 식이 좀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가 이러하다라는 청년 알바 사전을 방송하고 있네요. 네. 근데 저는 궁금증이 들어요. 김연경 선배는 워낙 이 부분 많이 잘 아시겠지만은 근로계약서부터 이 직전 통일부터 네. 다 이제 쫙 한번 들어봤는데 근로계약서 좋습니다. 뭐 용기 내서 좀 너스레 떨면서 쓸 수 있죠. 네. 쓰고 뭐 직전 통일의 대부분 그런 일이 아주 흔하진 않을 테지만은 발생한다면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휴일 문제 같은 거는 사실 나머지도 얘기 꺼내기가 뻘쭘하긴 한데 휴식 시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일하다가 그렇죠. 나는 4시간 네. 일했으니까 30분 쉬어야 되고 앞치마를 딱 풀르고 우리 또 청년들이 네. 갑자기 밖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주로 저도 증거나 기록을 많이 남기라고 하는데 휴게 시간 미지급 같은 건 사실 입증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기록을 좀 노원복지센터에서는 아예 알바 수첩 같은 걸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고 저 같아도 뭐 차라리 녹취나 나중에 증명할 게 있으면 좀 입증 자료 같은 걸 만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걸 증명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은 있죠, 여전히. 그래서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쩌다 한두 번이면 사실 그런 거 갖고 누가 따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상습적일 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조금 귀찮더라도 기록을 해놓고 그게 상습이 됐을 때 그거를 사장님 앞에 들이밀면 웬만큼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닌 이상이야 빼도 박도 못해요. 이게 자기도 상습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뭐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휴게 시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어떤 부담이 있었는지 조금 어렵더라도 써놓는 게 되게 메모 중요한 것 같아요. 정도로라도. 예, 메모라도 간단하게 그렇죠. 해놓는 네.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거가 이렇게 몇 달로 쌓인다고 생각해보면 고용노동부도 보면서 느끼거든요. 이 사람이 이 오랜 기간을 거짓말을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게 보면 느껴지기 때문에 실제로 증거로 예. 쓰여요. 그런 게 예, 쓰이고 증거로 쓰여요. 바로 효력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네. 확증으로까지는 안 되더라도 상당한 입증 자료는 되죠. 대신에 국정원 직원들을 조심해야죠. 기록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중요한 4시간 일하면 30분 쉴 수 있는 휴게 시간과 그리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건 알바생이고 정규직이고 다 상관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면서 결금만 없다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을 또 쉬는 시간이라는 개념 안에서 들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 4대 보험 중에서 산재만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 알바생들은 고용보험을 가입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4대 보험을 소위 워낙 임금 급여가 작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일하다 다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 되는데 보장이 되고 있는데도 몰라서 보장 안 받는 경우가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산재에 대해서 딱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알바도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알바도 당연히 근로자니까 4대 보험 가입할 수 있고 의무 가입이라 당연히 가입된 걸로 보기도 하고요. 돈만 나중에 내면 되니까 모두가 사업주 부담입니다. 그래서 알바생도 4대 보험, 산재보험이 가입 가능하다. 그리고 산재보험에 가입 안 돼 있어도 일하다 다쳤으면 보장받을 수 있다. 어떻게 가입해요? 어떤 절차로? 원래는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일하다가 다쳤어요. 그러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에 가도 되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산재 신청을 하면 의무 가입인데 가입을 안 한 사업주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근로자한테 뭐 치료비, 요양비를 지급하고 나서 그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한테 다시 그 사업주의 부담 부분을 다시 청구합니다. 그래서 알바도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고 가입이 안 돼 있어도 일하다가 다쳤으면 보장받을 수 있다. 3번째가 내 실수로 다쳐도 보장받을 수 있다.
사업주에 과실일 필요가 없어요. 안전교육 받고 철저히 주의 기울이고 사장님이 3번, 4번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미끄러져서 내가 다쳤다. 산재보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과실 책임 원칙이죠. 법에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보통 내가 쉴 수 있어야 책임지는 게 법의 일반 상식이잖아요. 네. 근데 신체에 관한 부분이고 그리고 약자인 근로자,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서 내 실수라고 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알바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하다. 가입이 안 돼 있어도 일하다 다쳤으면 보장받을 수 있다. 내 실수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3개만 분명히 알아두시면 일하다가 조금 다치셨을 때 어디죠? 파리바게트에서 그렇게 튀기다가 뜨거운 기름이 팔에 튀었을 때 이걸 근로복지공단으로 갈까요? 치료비 주실래요? 라고 물어보시면 사업주분들은 대부분 그냥 치료비를 주실 거예요. 아, 간단하네요. 네, 자기 돈으로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다 그렇죠. 싸매고 와서 또 와서 일해요. 네. 네. 네 실수니까 뭐 네 치료비를 해야지 뭐 네가 잘못했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는 참 이 조항을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어요. 어디요? 요즘은 잘 안 가지만 베스킨라빈스 베스킨라빈스요. 알바생들 거기가 위험해요? 아니 보면 그냥 제 그냥 느낌이죠. 왜냐하면 가보면 그 딱딱한 아이스크림을 손으로 다 퍼잖아요. 네. 분명히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깨나 관절이 안 그쵸.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 근골격계 질환. 네, 근골격 질환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것도 대부분 20대 초반에 그렇죠. 청년들이 일을 하는 곳이라서 이게 뭐 그 업종상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뭐 검사라도 받아본다는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 중에 가장 필요한 게 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이 되네요. 맥도날드에서 튀김하다 다치시는 것도 한국에서만 좀 특이한 거예요. 거기서는 근로자 실수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토시로 원래 착용 규정인데 애들이 안 찬다라고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틀어주거든요. 일할 환경이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비용 절감 때문에 안 틀어요. 그럼 그 뜨거운 기름 앞에서 어떻게 옷을 다 입고 토시까지 차고 일을 하겠어요, 여름에. 그러다 보니 그 토시를 벗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다친 건 너네 책임이다. 아, 뭐 이런 경우도 있죠. 팔에 기름 다 튀고 그 전기압기라고 안 쓰는 게 아니고 전기압기 그 국가적인 비용 그게 아니라. 수급 정책에 네.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죠. 때문에. 네. 그렇군요. 뭐 물론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죠. 그 요즘은 아르바이트가 예전처럼 짧게 그냥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생계형 알바이기 때문에 알바를 되게 장시간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그냥 알바지 거의 노동의 개념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재가 크고 작은 산재가 아르바이트생들한테서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요 산재 부분은 꼭 우리가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알려주시기로 한 퇴직금과 해고 관련해서 좀 짤막하게 부탁드릴게요. 간략하게 해주셔야 네, 진짜 간략하게 해야 되겠네요. 네. 퇴직금은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예전에는 5위 미만 영세한 사업장은 못 받았었는데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전액 받을 수 있고 2010년 12월 1일부터는 50%까지. 그러니까 한 가지만 그냥 바로 전달하면 퇴직금 이제 알바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일이 아니고요. 해고였죠. 해고는 다른 요건 5인 이상 사업장이라 좀 알바한테는 거리가 멀을 텐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해고를 할 때는 그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해서 근로자한테 교부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만 전달하면 될 것 같아요. 뭐 해고를 당한 일이 많지는 않을 거고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을 아마 알바생들이 일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도 너무 할 말이 많네요. 네.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2탄을 한번 할까요? 예, 색다른 2탄으로 관점에서 오늘 다 못한 얘기들. 2탄을 한번 좀 구상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뭐 저도 그 게시판에 올라왔던 질문 같은 거 한번 추려서 그리고 팀장님 오늘 좀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막 이렇게 막 욕해도 되냐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정하면 어떨까요? 네. 국어 사전에 나오는 욕만 네, 알겠습니다. 괜찮죠? 제 천성이 착해서 욕을 겨우겨우 하려고 해도 저 오늘 다음에 못하네요. 일단 천성을 한번 검증해 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너무 유용한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청년 알바사전, 이건 몰랐죠? 라는 내용으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상식에 대해서 5가지 정도 알아봤는데, 우리 이제 오늘 처음 또 출연해 주셨는데요. 안태호 팀장님 어떠셨는지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 신조어를 차노남을 밀고 있어서. 찬노남. 네, 좀 노동의 가치가 전에 주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프리카 청춘이다에서 주거 너무 중요한데 저도 지금 주거 때문에 힘들어하고 주거가 무리라면 일자리 문제는 노동 문제는 공기 같다. 갈증이 날 때쯤 힘들어지는 주거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매일 아침 끊으면
바로 끊이면 우리가 힘들어지는 공기처럼 일자리는 매일 겪는 문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좀 더 나은 인식으로 좀 더 나은 우리 권리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좋은 자리에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불러주신다면 더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 알찬 얘기 잘 들어봤고요. 아까 방송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그리고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도 모두가 함께 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드린 것이지 뭐 또 알바생들만 필요하다, 이분들의 권리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은 아니었으니까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 또 2탄을 준비하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꼭 2탄 준비한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김연경의 아프리카 청춘이다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TV